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요시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지난번에 그 보라머리 이야기 정말 충격적으로 들었는데 오늘도 아주 무섭고 재밌는 이야기가 있다고 하셔서 이렇게 연락드렸습니다. 어떤 이야기일까요? 영혼을 가진 사람들이 만나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세밀하게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오. 총 3명을 이야기해 드릴 거고요. 2명은 이제 제 친구고요. 1명은 여자분인데 이분은 팁 한 분이 많이 있어 가지고 마지막에 세세하게 다뤄 드릴 거고요. 네. 한 편으로 다루진 않을 거고 3번에 걸쳐 가지고 이야기를 해 드릴 건데 오늘 첫 번째로 해 드릴 친구는 일단 가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성이라 할게요. 가명으로 유성이. 네. 자, 그러면 오늘부터 이제 3번에 걸쳐서 인터뷰를 진행을 할 건데 오늘은 가명으로 유성이라는 친구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죠. 네네네네. 자, 지금부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친구는 고등학교 동창인데 학기 초기에 반에 모이면은 1학년 때다 보니까 쟤가 어떤 애고 쟤는 어떤 애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네. 친구들끼리 모르니까 이야기를 막 하고 있는데 교실 뒤쪽에 제 옆자리에 짝꿍은 아닌데 책상 하나 건너뛰어가지고 옆자리에 엄청 잘생긴 애가 앉는 거예요. 키도 엄청 크고 그 친구가 그 당시에 키가 185 정도에 피부가 되게 좀 하얗고 아이돌 스타일이라 해야 되나 이 친구가? 오. 그런 친구였는데 앉아있는 건 되게 좀 기운없고 그런 것 같은데 눈빛이 되게 뭔가 청명하다 해야 되나? 음. 생기가 엄청 강하더라고요 눈빛이. 교실 둘러보거나 이런 것도 아니고 보통 학기 초에 앉으면은 어떤 애들이 있나 이제 반을 둘러보거나 그래야 되는데 그런 것도 관심도 없고 그냥 칠판만 바라보고 있고 앉아가지고 음. 제 느낌에는 주변을 관찰하지 않는다는 느낌? 그런 느낌으로 앉아있던 친구인데 이제 너무 잘생기니까 남자들은 저만 그럴지 모르겠는데 그런 거 있잖아요. 잘생긴 친구 있으면은 아 쟤랑 친해지고 싶다. 그런 친구 있어요. 되게 잘생겨가지고 오. 제 마음속으로는 저 친구가 잘생겼으니까 여자애들도 저 친구한테 말을 걸 테고 내가 저 친구랑 친해지면은 나도 여자친구들하고 이제 이야기할 수 있겠다. 친해질 수 있겠다. 그런 생각으로 접근을 하려고 했는데 그냥 말을 겁니다. 중학교 어디 나왔냐? 어디 사냐? 이 근처 사냐? 물어봤는데도 대답을 안 해요, 이 친구가. 말을 다 씹더라고요. 예? 사람이 말을 하면은 쳐다보는 게 이제 관례잖아요. 이게 그쵸. 예의고. 쳐다보지도 않고 투명인간 대하듯이. 음. 이러면은 그 당시 남자애들끼리는 제 말을 무시하는 거니까 열받잖아요, 솔직히. 싸움날 수가 있잖아요. 그쵸. 근데 저는 '와 얘 얼굴값 한다. 아 잘생긴 애들은 틀리구나.' 이런 생각하면서 더 말을 음. 겁니다. 무시하든가 말든가 계속 말 걸어요. "너 키가 왜 이렇게 크냐? 부모님도 키가 크시냐?" 부모님 얘기까지 물어봐요. 계속 이제 말을 걸다 보니까 음. 할 얘기가 이제 없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점심시간이 됐는데 밥을 빨리 먹고 저는 이제 친구들이 많았거든요. 그 고등학교가 제가 이제 계속 살던 구라 친구들이 많았어요. 음. 친구들이랑 뭐 어울려 가지고 밥 먹고 그 친구를 찾았죠. 또 말 걸려고 친해져야 되니까. 네. 이번에는 매점에서 이제 간식까지 준비를 합니다 제가. 먹이려고. 과자나 그런 거 준비해 가지고 가는데 없어요 교실에. 없어 가지고 "그 친구 어디 갔냐?" 친구들한테 물어봤는데 밥 먹을 때도 안 보였던 것 같고 "잘 모르겠다." 얘가 좀 쑥스러움 그런 거를 좀 많이 타는 것 같았는데 말 듣고 그런 거 보니까 좀 내성적인 친구인 것 같았는데 '자리를 피했나?' 내가 귀찮게 해 가지고 이 생각을 하면서 교실에 인제 앉아 있었습니다. 교실에 앉아 있는데 이게 앉아 있는데 미칠 것 같은 거예요. 왜요?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사람한테 끌리는 그런 게 있잖아요. 음. 이게 이성한테 있어야 되는데 그 친구한테 되게 끌리더라고요. 막 말을 걸고 싶고 막 궁금하고 처음에는 흑심이 있어 가지고 접근을 하려고 했던 거지만은 궁금하더라고요 그 친구가. 눈빛이 되게 오묘했어요. 처음 그 친구 봤을 때 눈빛이. 그 생기가 있는 눈빛이. 되게 궁금한데 이제 교실 안 들어오니까 찾아 나섰죠. 찾아 나섰는데 건물 안에는 없더라고요. 근데 수업이 곧 있으면 시작하는데 이 친구가 어디서 짱 박혀 있는지도 모르겠고 밖에 나가서 찾기도 애매하고 시간이. 복도에서 어슬렁어슬렁 그냥 서성이고 있는데 친구 하나가 오더라고요. 그래서 그 친구한테 "혹시 그 교실 뒤쪽에 앉아 있던 애 걔 못 봤냐?" 그러니까 봤대요. 음. 유레카죠. 어. 봤구나." "어딨냐?" "강당 옆에 공터 있는데 거기 있는 거 봤다." "근데 얘 좀 이상하더라." 이상하다는 말을 하더라고요 저한테. 음.
"뭐가 이상하냐?" 물어보니까 얘가 허공에 대고 뭐라 떠드는데 처음에는 혼잣말인 줄 알고 그냥 지켜봤대요, 이 친구가. 그 친구가 떠들길래 혼자서. 거리가 꽤 있으니까 무슨 말을 하는지는 안 들렸는데 허공에 대고 계속 막 뭐를 말을 하더래요. 지 혼자. 거의 10 분여를. 걔 좀 이상하다. 혼잣말한다. 얘 미친 거 아니냐.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제가 생각을 곰곰이 해 보니까 얘가 왜 혼자서 그렇게 말을 했을까 결론이 나더라고요. 네. 그때 당시에는 오디션이 많았어요, 기획사에서. 아. 오디션이 많아 가지고 얘가 연기 쪽으로 배우 쪽으로 지망하는 애구나. 얼굴이 잘생겼으니까. 음. "너는 그런 것도 모르냐. 이거 연기해서 하는 거다. 연기해서 하느라고 이제 그래서 연습하고 있었던 거다. 넌 그런 것도 모르냐. 얼굴 보면 딱 견적 나오지 않냐. 쟤는 배우가 될 상이다." 이런 말 하니까 "아 그렇구나. 어이 별나네. 왜 이쪽에서 혼자 연습하지?" 이런 말을 하길래 "너는 그럼 교실에서 친구들도 있고 여자애들도 있는데 음. 연습하겠냐? 미친놈같이 보이는데?" 그러니까 납득을 하더라고요. 네. '아이 그렇구나. 얘가 배우가 될 애구나.' 오. 진짜 얘가 뭐 주변에 관심도 없어 보이고 그랬는데 '미래 준비를 착실히 하는 친구구나.' 음. 이 생각하고 교실에 앉아 있는데 앉아 있다가 그 친구가 이제 뒷문으로 안에 들어오려고 하는데 들어오려고 하다가 뭔가 뒤에서 낚아챈 것처럼 뒤로 튕겨 나가듯이 넘어지더라고요. 음. 저 뭐지? 지 혼자 왜 넘어지지?' 이 생각하면서 보고 있는데 그 친구가 한쪽으로 응시를 하더니 넘어진 다음에 슬그머니 일어나더니 가요, 그쪽으로. 음. 쟤가 이제 섭식하려고 하는데 어디로 갈까? 나가서 봤는데 남자애들이 4명 정도 되는 남자애들이 다른 반 남자애들이 걔를 끌고 가고 있더라고요. 음. 근데 끌고 가는 이게 제스처나 모양새가 걔네끼리 뭐 친구여서 뭐 이야기하려고 가는 게 아니라 뒷더미를 잡고 이제 끌고 가는 거니까 누가 봐도 그때는 학교 풍기랑 그런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음. 이게 누가 봐도 제 느낌에는 그거예요. 쟤한테 위해를 가하려고 끌고 가는 것 같은데 사람이 없는 데로. 따라갑니다. 음. 따라갔는데 이제 저희가 이제 공부를 하는 교실 A동 있고 C동까지 있는데 C동 뒤쪽에 공터가 있습니다, 여기가. 얘들이 뭐 선배들이나 담배를 피는 좀 이제 노는 선배들이 노는 음. 친구들이나 거기에 들어 가지고 걔를 막 뭐라 하면서 뺨을 막 때리더라고요. 얘를 음. 구타를 하더라고요, 걔네가. 하여튼 막 친군데 제가 그 당시에 운동을 오래 했기도 하고 참을 수가 없더라고요. 용납을 못 하죠, 그런 거는. 어. 내 친구가 될 애가 맡고 있다? 개입을 했습니다. "니를 어. 뭔데? 얘 때리냐?" 중학교 때 남자애들은 소문이란 게 있잖아요. 예. 이게 자랑은 뭐 물론 아니지만 뭐 그런 일을 벌여서는 안 되고 제가 초등학교 때부터 그런 걸 보다가 혼자서 남들이 봤을 때 이상한 짓을 많이 하다 보니까 따돌림을 되게 심하게 당했어요, 초등학교 때. 그런 걸 본다고 하면 연가 같은? 이게 그러니까 어떤 느낌이냐면은 교실에 있다가 책상에 앉아 있는데 초등학교 때 뒤에서 시선이 느껴져. 따가운 시선이. 음. 돌아보면은 뭐 검은색 드레스를 입은 여자가 건물대 위에 앉아 가지고 저를 보면서 막 실실 웃고 있다거나. 어. 근데 수업 중인데 선생님을 안 보고 뒤를 보면서 그렇게 있으면 이상해 보이잖아요. 그쵸. 근데 저는 그 뒤에 앉아 있는 존재의 기운에 감겼다 해야 되나? 음. 감겨 가지고 소리가 안 들리는 거죠, 이제. 선생님 앞에서 뭐라 하셔도. 그런 일 때문에 '쟤는 이상한 애다. 선생님 말도 무시 잘하고 이상한 짓을 많이 한다.' 그래서 음. 왕따를 좀 심하게 당했습니다. 그러려고 한 게 아닌데. 예. 그러려고 한 게 아닌데 음. 초등학교 당시에도 운동을 계속했고 제가 투기 종목을 계속 운동을 했었는데 처음에는 친구들이 건드려도 투닥투닥해도 제가 키도 컸고 혈액 상태도 좋다 보니까 별거 아니죠. 그런데 여럿이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답이 없더라고요. 음. 말로 이제 저를 쏘아 붙이니까 완력을 안 되니까. 그러다 보니까 은따 느낌으로 좀 암울하게 지냈는데 중학교 때는 '내가 이러면 안 되겠다.'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러면 사람을 사귈 수가 없겠구나 내가.' 사람을 피하다 보면은 음. 중학교에 올라가고 나서 이제 복수를 시작합니다. 복수. 남자애들이 복수하면은 뭐 있겠어요. 이 저 패는 거 밖에 없지. 음. 쫓아다니면서 "나 왜 괴롭혔냐." 이렇게 싸움질을 하다 보면은 딴 학교랑 트러블도 생기고 유명해지잖아요. "쟤는 좀 음. 도라이다. 쌈박질만 오지게 하고 다니는 애다." 이래 가지고 고등학교 때도 제 소문이 퍼져 있더라고요. 어. "쟤는 어떤 애다." 그런 소문이 퍼져 있다 보니까 그 친구들도 저를 이제 알았는지 "왜 괴롭히냐?" 물어봐도 그냥 가려고 하더라고요. 음. 근데 제 입장에서는 내가 말을 걸었는데 니들이 내 말을 무시하고 그냥 가? 계속 뭐라 했죠, 잡아서. "왜 때리냐? 말해라." 물어보니까 한 친구가 "쟤는
재수없는 놈이다 이러는데 음. 제 입장에서는 얼굴도 잘생겼고 키도 크고 쟤가 왜 재수없는 놈이지? 복동이지? 나랑 여자애들을 연결해주는 복동이? 음. 그런 생각으로 왜 쟤가 재수없는 애냐? 음. 복동이지. 너 이렇게 잘생긴 재수없는 애도 봤냐? 아니 물어보니까 재수가 없대요. 왜 재수가 없는지는 시간이 지나면은 또 알게 될 거다. 이런 말을 하는데 재수가 없을 수도 있죠. 당연히 사람끼리 관계에서 제 생각에는 그 친구들이 좀 얼굴이 많이 못생겼더라고요. 얘네가 못생겼으니까 잘생긴 애한테 괜히 위해를 가는 거구나 질투해가지고 생각을 했죠. 여튼 재수가 없던 말던 우리만 애니까 건드리지 말아라. 니네 쟤 한 번 더 건드리는 거 보이면은 너 어떻게 할지 모른다. 감당할 자신 있으면은 알아서 해라. 니네가 끌리는 대로. 이렇게 말하니까 가더라고요. 음. 그 친구가 그때 넘어져 있었는데 이렇게 세워지고 이제 바지 같은 거 털어지고 먼지 묻은 거 얼굴을 보니까 그래도 심하게 맞진 않았더라고요. 음. 상처가 없는 거 보니까 살짝 이제 보이기만 하고 다행이다 많이 안 맞아서 야 쫓아오기를 잘했구나 생각하고 물어봤죠. 쟤네가 너 자주 괴롭히냐? 대답을 안 해요. 그 정도 되면은 대답할 법도 하잖아요. 제가 도와줬는데 그쵸. 제가 도와줬는데도 대답을 안 하더라고요. 아니 너무 심하게 맞았냐? 왜 말을 안 하냐? 물어봤는데도 대답을 안 해요. 와 얘가 교실에서는 뭘 물어봐도 내 말 다 씹더니 여기서까지 말을 씹네? 이 정도 되면 진짜 기분 나빠야 되잖아요. 네. 근데 열이 안 받아요. 열이 안 받고 와 얼굴값 한다. 남자가 이 정도 뚝심은 있어야지. 지금 생각하면은 미친놈인데 얘 받아서 뭐라 했다 하거든요. 네. 아 너 알아서 해라. 말하지 말아라. 그니까 맞던가 말던가. 아니 이제 너 모른다. 이러고 가는 게 제 성격인데 음. 시실 웃으면서 그래 너 나한테 말하고 싶을 때 말을 해. 기다릴 테니까 이상한 짓을 해요. 이상한테 할 짓을. 남자한테. 그 친구로 이제 잡고 이제 손목을 잡고 교실로 데려갑니다. 얘가 막 움직일 생각도 안 하고 멍만 있는 거예요. 교실 가야 되는데 곧 있으면 종이 치는데 데려갔는데 이제 수업이 시작하고 수업을 듣는데 뒤쪽에서 교실 뒤쪽에 캐빈이 있는데 캐빈이 있는 쪽 교실 뒤쪽 구석에 혹시 쌈무이님은 그런 거 느껴보신 적 있을까요? 어떤 뭐 이제 방송을 오래 하셨으니까 바위를 눌린다거나 바위를 눌리기 전이나 아니면은 내 방에 뭐가 있는 것 같다 그런 느낌을 받으신 적 있었을까요? 뭐 가끔 인제 무서운 이야기 읽을 때나 아니면 뭐 무서웠던 인터뷰를 하고 나서 나중에 그 장면이 계속 떠오른다든지 그럴 때 약간 쪼끔 소름 끼치는 찜찜함이 있죠. 이게 영화를 가진 사람이나 특실난 분들이 다 똑같을지는 모르겠지만은 나중에 잘생긴 친구랑 친해지고 나서 나온 결론인데 어떤 존재가 있으면은 보통 사람들은 그런 존재를 느끼면은 소름 끼친다 하잖아요. 등줄기부터 온몸에 솜털이 쫙 산다. 저는 정수리가 누가 찌르는 것처럼 위에서부터 손톱으로 지그시 찌르는 것처럼 쑤시거든요. 정수리가. 그런 느낌이 갑자기 드는 거예요. 중학교 때는 그런 느낌이 많이 안 들었는데 초등학교 때는 그런 빈도가 비교적 많았고 이게 느낌이 싸늘해지는 거죠. 개인적으로. 아 뭐가 있구나 뒤에. 한동안 그런 느낌이 없었는데 갑자기 수업 중인데 '왜 갑자기 이런 느낌이 들까?' 해 가지고 참고 있다가 가만히 있다가 그런 존재들은 매뉴얼이 무시를 해야 되거든요. 뭐가 있다 느낌이 들더라도 무시를 해야 돼요. 자기가 뒤에 있다고 이거를 주파수를 보내는 건데 그거에 감응을 해 가지고 반응을 보이면은 되게 귀찮아지더라고요. 경험상. 최대한 무시를 하고 수업을 듣고 있는데 아 이게 되게 지르는 거예요. 점점 심해지는 거예요. 좀 약하게 멀미가 날 것 같은 느낌이라 해야 되나? 막 멀미가 나려고 하는 거예요 막. 토할 것 같고 느낌이. 막 속도 울렁울렁거리고. '아 안 되겠다. 아 누가 뒤에서 계속 이러나 보기나 하자.' 한번 뒤로 돌아봤는데 아무도 없어요. '어 뒤에 뭔가 있던 것 같았는데 그게 사라졌나? 내가 반응 안 보이니까?' 이 생각하면서 고개를 돌리는데 고개를 돌리는 찰나에 주변시로 그 친구가 뒤를 보고 있더라고요. 제가 보는 방향을. 그걸 본 거예요 주변시로. 그러다가 '쟤는 왜 뒤를 보고 있지?' 거기다가 내가 보던 방향을 의심을 하다가 개인적으로 결론이 생겼는데 이런 의문이 딱 드는 거예요. '쟤도 보나? 설마 보나?' 이게 수업 시간에 다들 앞보고 있는데 제가 뒤를 보는 타이밍에 다른 사람이 제가 보던 방향을 같이 보는 게 확률적으로 말이 안 되거든요 이게. 그것도 구석을 정확히 뒤를 보는 것도 아니고. 진짜 뭐가 있지 않는 한. 예. 걔도 뭐를 느꼈거나 뭐를
하지 않는 한 부석을 보는 게 말이 안 되거든요. 완전 부석인데 그쵸. 천장 부석 쪽인데 그것도. 고개를 돌리면서 이제 저랑 눈이 마주쳤어요. 그 친구도 고개를 돌리다가 음. 타이밍이 맞아 가지고 흠칫하더라고요. 뭔가 놀란 것처럼. 음. 저랑 눈이 마주쳤는데 제 기억에 그 친구가 얼굴에 감정이 처음으로 들어있는 거거든요. 아. 그때가 무표정으로 계속 있다가 수업을 받으면서 생각을 했죠. '이거를 물어봐야 되나? 너 보냐? 이거 미친놈이잖아 이거 난데없이. 야 너 귀신 보지? 나도 봐.' 이렇게 접근하는 게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잖아요, 일반적으로. 네. 생각을 계속합니다. 의심은 있는데 그냥 뭐 어쩌다가 뒤를 봤는데 '나랑 눈이 마주쳤겠지. 좋게 좋게 생각하자. 음. 설마 보겠냐.' 이런 방향으로 결론을 내렸는데 그때가 제가 주번이었는데 아무래도 학기 초다 보니까 누가 몇 번인지 잘 모르잖아요. 네. 2 명이서 주번을 하는데 이 주번들이 저희 학교는 특이하게 학교를 돌면서 문단속을 해요. 어. 과학실이나 아니면 뭐 컴퓨터실이나 그런 문을 다른 학교는 수의 선생이나 선생님들이 잠근다 하시던데 저희는 학생들이 잠궜거든요. 음. 주번 활동을 하려고 대기를 하는데 누가 주번이니까 나랑 같이 그 친구더라고요. 잘생긴 친구. 어. 그 친구가 그 수업 도중에 보였던 반응 안 봤더라면은 '오 운명이다. 어떻게 또 너랑 나랑 주번이냐. 말 좀 걸어 봐야겠다.' 이럴 텐데 뭔가 거리감이 생기더라고요, 그 친구한테. 어. 이게 의심이 남아 있으니까 계속 '어쟤 보나.' 이런 의심이 쭈삣쭈삣 거리게 되고 어색해지고 하나도 안 어색했는데 원래 그 친구랑 말도 없이 컴퓨터실 단속하고 화학실 단속하고 체육실 단속하고 이렇게 뺑 돌면은 보통 15 분? 10분 이 정도 걸리거든요. 한 바퀴 돌면은 네. 학교를. 다 돌고 나서 가방이나 챙기고 집에 가야 되니까. 왔는데 갑자기 그런 느낌이 들어요. 정수기가 또 쭈삣거리는 느낌. 음. 콕콕 찌르는 느낌. 근데 그런 밤이 오면은 어떤 존재가 있다 치면은 이 존재가 어디에 있다. 방향이 느껴지는데 어디 쪽에 있다가 방향이 감지가 되는데 모르겠어요. 어디 쪽에 있는지. 근데 콕콕 찔러요. 이렇게 되면은 사람 미쳐버리거든요. 어디 쪽에 있다 감지가 되면은 피하면 되는데 그쪽으로 안 가면 되고 방향을 알 수가 없으니까. 가만히 서 있습니다, 제가. 계속 느껴져 가지고. 근데 이 친구는 제가 가만히 있더라도 교실 가 가지고 가방 챙겨 가지고 집에 가면 되잖아요, 그냥. 음. 왼쪽에 가만히 서 있더라고요. 제가 가만히 서 있던 타이밍에 맞춰 가지고. 예. 여기서 또 그렇게 되는 거죠. '얘는 뭐지? 왜 서 있지? 집에 안 가나?' 이 생각하면서 보고 있는데 얘가 가만히 정면을 응시하고 있다가 복도 천장을 보더니 천천히 시선을 움직여요. 뭘 찾는 것처럼. 음. 움직이다가 한쪽을 보더니 얘가 미간을 확 찌푸리더라고요. 그 친구가 보던 방향이 중앙계단 쪽이에요. 중앙계단 위쪽, 올라가는 쪽. 그 타이밍에 제가 느꼈던 것도 방향이 어딘지 몰랐는데 그쪽이었거든요. '저쪽에 있는 것 같다.' 어. 중앙계단 위쪽, 올라가는 쪽. 그렇게 되니까 소름이 쫙 끼치더라고요, 음. 등줄기부터. 어떤 존재가 무서워서가 아니라 저 친구가 소름 끼치더라고요. 음. 제가 느끼는 거를 제스처만 보더라도 저 친구도 느끼는 것 같으니까 이게 뒷걸음질 치게 되더라고요. 음. 그 친구가 너무 소름 끼쳐 가지고 뒷걸음질을 조금씩 치니까 목소리를 그때 처음 들었어요. "아 미치겠네." 이러더라고요. 진짜 이러더니 이제 그때 돼서 말을 걸더라고요. 음. "밑으로 가야 된다." "밑으로 왜 가냐?" "일단 밑으로 가야 된다." 왜 밑으로 가야 되는지 설명을 안 해 주고 말을 하더니 그냥 가더라고요 지 혼자. "밑으로 가야 된다." 하더니. 음. 제 말을 들을 그건 없는데 이상하게 따르게 되더라고요. 음. 따라갔습니다. 밑으로 내려가길래. 근데 완벽하게 내려가는 것도 아니에요. 계단이 보면은 한 층을 내려갈 때 반층이 있지 않습니까? 예. 공간? 음음. 거기로 가더니 주변을 또 둘러봐요. 주변을 둘러보더니 '밑이 아니었구나. 위로 가야 되구나.' 이러면서 또 위로 올라가야 된대. 아니 위로 왜 올라가냐. 근데 제 말에 대한 대답을 안 해 줍니다 음. 그때도. 올라가길래 또 따라 올라가요. 뒤에서 쫄쫄쫄 따라 올라가요. 음. 반 층을 올라가는 게 아니라 이번에는 한 층을 올라갔는데 저희가 있던 층이 3 층이었거든요. 3 층이었는데 4 층으로 올라가요. 음. 4 층은 행정실이나 아니면은 교두보나 안 쓰는 학교 물품들을 이제 보관하는 창고랑 그런 게 모이는 곳이거든요. 올라갔는데 바람이 그때 되게 따뜻한 날이었거든요. 꽃샘추위도 안 왔고 되게 따뜻한 날이었는데 바람도 안 불고
바람이 확 느껴지는 거예요. 얼굴에 정면으로. 이 바람이 비유를 해드리자면은 냉동 창고나 냉동 탑자 같은 거 문 열면은 요걸에 바람이 확 느껴지잖아요. 그 안에 공간이 온도가 낮으면은 확 느껴지는데 서늘하다 정도가 아니에요. 이거는 찌르는 것 같아요. 찌르는 거. 피부를 찌르는 느낌. 바람이 작은 송곳이 피부를 찌르는 느낌. 과정에서 말씀드리자면 이게 확 느껴져가지고 멍하니 보는데 뭐가 서 있더라고요. 복도 한가운데. 창문도 다 닫혀 있으니까 바람이 들어올 수가 없어요. 복도에는 완벽하게 이제 밀폐된 상태인데 복도가 어떤 존재가 서 있는데 이 외형이 시커매요. 온통 시커매요. 근데 그런 거는 그때 처음 봤는데 주변에서 몸 주위에서 아지랑이가 피어오른다 해야 되나? 검은색 아지랑이가? 우리 드래곤볼 같은 거 보면은 뭐 애니메이션 그런 거 보면은 첫사이 여인이나 이런 거 되면은 이런 막 발산하잖아요. 네. 뭐 그런 느낌은 아닌데 조그마하게 땅에서 아지랑이가 피어오르는 것처럼 검은색에 뭔가가 막 넘실거리는 느낌? 약하게. 네. 그런 거 처음 봤거든요. 진짜 수많은 영화들을 봤는데 그때 당시까지도 느낌이 그 존재를 보고 나서 느낌이 아 이거 가까이 가면 안 된다 이거 도망가든가 어떻게든가 해야 된다 이래가지고 내려가려고 하는데 친구가 저를 잡더라고요. 내려가면 안 돼. 아니 왜 내려가면 안 돼? 내려가면 안 돼. 내려가면은 너 감긴다 이런 말 하더라고요. 내려가면 감긴다고. 근데 그 당시에는 감긴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몰랐거든요. 그런 걸 설명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감기는 게 무슨 말이냐 물어보니까 너 홀린다고. 쟤는 지금 우리가 집 보는지 몰라. 지가 있다는 걸 모르는지 아는데 또 내려가면은 쟤 우리 있는 쪽 보게 될 거고 우리가 지를 본다는 거 알게 될 거다. 그럼 너 감긴다. 그러면 감당 안 된다. 난 모른다. 이런 말 하더라고요. 이러니까 얼어붙게 되죠. 홀린다는데. 그런 경험은 그때까지 없었지만은 홀린다니까 무서워지는 거죠. 제 입장에서는. 가만히 서 있는데 친구가 주머니에서 뭔가를 꺼내요. 꺼내는데 방울을 꺼내더라고요. 방울요? 예, 방울. 방울이 근데 커요. 이제 반려견이나 반려묘들 목에 다는 방울이 아니라 그 조그마한 방울이 아니라 주먹보다 약간 작은 되게 큰 손에 쥐면은 손에 꽉 찰 것 같은 방울을 꺼내가지고 천천히 흔드니까 되게 신기한데 그 검은 형체가 괴로워하는 것처럼 머리를 움켜잡고 괴로워하는 것처럼 막 비틀거리더라고요. 방울 소리가 들리니까 막 비틀비틀 거리더니 얘가 갑자기 사라져요. 검은 형체가. 그 친구가 방울 흔드니까 끝나더라고요, 그냥. 이게 느낌상도 저 앞에 있던 존재는 되게 위험한 존재고 그 친구도 말했고 너 큰일 난다. 행동 잘못하다가. 그런 존재인데 방울 잠깐 흔드니까 그게 사라져버리니까 아니 벙벙하죠, 제 입장에서는. 이제 어리타가지고 가만히 있다가 팀한테 처음으로 했던 말이 뭐냐? 너 뭐냐? 경계심이 생기더라고요. 호감이 적대감으로 변하는 거죠. 제가 뭔지 모르니까. 친구가 방울을 주머니에 조용히 넣더니 별거 아니다. 너도 알지 않냐. 영가들이 나타나는 것도 별거 아닌 거고 사람이 나타나는 것도 별거 아닌 거고 사람이 사라지거나 영가가 사라진 것도 별거 아니다. 이런 말 하더니 내려가더라고요. 집에 가자고. 따라가는데 영화를 가진 사람을 처음 만났던 게 그때고 고등학교 1학년 때고 나중에 또 이 친구에 대해서 설명을 더 해드리겠지만 오늘은 영화를 가진 사람들을 만났을 때 일어났던 일 이게 주제지 않습니까? 네. 이 친구랑은 이제 집에 가면서 대략적으로 듣긴 했어요. 어떤 친구인지. 집이 세습무 집안이더라고요. 들어보니까. 집이 세습무 집안인데 이 세습무가 어떤 건지 모르는 분들이 있으실 것 같아가지고 설명해 드리자면은 집안 대대로 이제 신을 모시는 집안. 그런 집안인데 자기는 신줄은 있대요. 신줄은 있는데 신줄도 있고 물론 신기도 있고 신줄이 있으니까 다행히 원래 자기한테 넘어오나 싶었는데 형한테 넘어왔다 하더라고요. 친형님한테. 그 형님도 나중에 등장하시겠지만은 자기한테는 그릇은 있지만은 신은 없는데 퇴마라고 하죠. 퇴마. 그런 걸 할 수 있는 능력은 있대요. 자기도. 너무 세니까. 영적인 능력이.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말해도 모르죠, 저는. 걔가 뭐 세수문이 뭐니, 신줄이니 뭐니 아무것도 모르죠. 그때 당시에는 그런 거에 대해서 아는 게 아무것도 없었으니까. 그래서 네가 퇴마사냐? 그러니까 비슷하다. 퇴마사 비슷하다. 그렇구나. 쟤랑 친해져야겠다. 친해지면은 쟤 근처에 있으면은 뭐 영가가 붙어도 쟤가 쫓아주겠구나. 무조건 친해져야지.
이런 생각이 들었죠. 음. 적대감이 호감으로 바뀐 거죠 다시. 이 친구에 대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야, 다음에 또 등장하나요? 등장합니다. 계속 합니다. 야. 제 목적이 이 친구를 찾는 거기 때문에 친구를 찾는 거라고요? 친구가 연락이 안 돼요. 정확히 말씀드리자면은 친구가 일본에서 양조장에서 일했거든요. 그 니온슈를 만드는. 일본 술. 연락이 됐는데 2년 전부터 연락이 안 되거든요. 음. 연락이 안 되는 이유가 어떤 사건 때문에 사건이 있었는데 그 사건 이후로 연락이 안 돼요, 이 친구가. 어떤 사건 이후로 연락이 안 된다면 그 사건도 음. 나중에 예. 제가 나중에 이야기를 해 드리겠는데 친구가 혹시나 그 친구도 공포 라디오 보는 거 되게 좋아했거든요. 어. 제가 글로 써 가지고 뭐 제보 같은 거 몇 번 했던 것도 들었대요. 제가 보라 해 가지고 "나 제보한다. 친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검사 같은 것도 해 주고." "아 그거 아니다. 말이 안 된다. 아. 네가 하는 거 그거 아니다." 그런 것도 해 주고 그런 친구였는데 혹시나 들을까 봐 야. 들어 가지고 연락할까 봐 이런 목적으로 말해 드렸던 것도 있거든요. 이 친구는 제 이야기 앞으로 자주 등장할 거고 셉니다, 이야기들이. 음. 오늘 유성이에 대한 이야기는 여기까지고요. 다음 이야기 예고해 드리자면은 다음에 또 정할게요, 미리. 석수에 대해서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석수. 네, 알겠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또 석수라는 친구분에 대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인터뷰 수고하셨고요. 다음 이야기에서 뵙겠습니다. 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요시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야, 지난번에 예고하셨던 그 석수라는 친구분에 대해서 오늘 들어볼 거죠? 네네네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석수라는 친구분에 대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친구는 어렸을 때부터 알던 친구는 아니에요. 성인 돼 가지고 안 친구인데 친구들끼리 놀다 보니까 알게 된 친구인데 제가 첫 번째 이야기에 말씀드렸다시피 20대 초반에 PC방에서 친구들이랑 게임하는 걸 되게 좋아했거든요. 음. 알바하면은 이제 끝나고 PC방 가고 알바하고 PC방 가고 그게 생활 패턴이었거든요, 그때 당시에는. 그렇게 알게 된 친구인데 게임을 하다가 친구 하나가 안 온대요. 게임을 하고 있는데. "누가 안 오냐?" "아니 오늘 우리 게임하는데 누구 오기로 하지 않았냐. 내가 누구 데려온다고 하지 않았냐. 얘가 PC방으로 온다 했는데 안 오네? 그럼 어떡하냐. 게임해야 되는데." 시간은 계속 가고 있고. "아 데리러 가야겠다. 내가 데리고 올 테니까 니네 놀고 있어라." 이런 말을 하는데 그때 당시에는 PC방에 흡연 부스 같은 게 없어 가지고 자리에서 폈거든요. 되게 머리 아프더라고요. 제가 비흡연자는 아니었지만은 담배를 그렇게 즐겨 피는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애연가는 아니었는데 머리가 너무 아프더라고요. 친구가 사람 데리러 간다 하니까 오늘 오기로 했던 사람 따라간다 했어요. "아 머리 아프다. 다음 좀 같이 쐬자. 쐬면서 같이 가자." 그러니까 좋다 하더라고요. 그렇게 말을 하고 나서 나갔는데 목적지가 PC방 옆에 아파트 단지예요. 그 장소가 그 장소입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그 이상한 인신매매? 중국인 여자? 그 여자를 봤던 그 장소입니다 거기가. 아. 그 PC방이에요. 첫 번째 인터뷰에서 등장했던 네네네네. 그 장소도 꽤 자주 나올 겁니다. 아지트가 거기였거든요. 네. 어렸을 때. PC방에 나와서 찾길을 건너서 아파트 단지로 들어가는데 아파트 단지에 들어가는 게 처음이었거든요. 보기는 자주 봤는데 느낌이 또 듭니다. 감지가 와요. 정수리가 콕콕 쑤셔요. 근데 콕콕 쑤시는 정도가 아니라 멀미가 올 것 같아요. 속이 울렁거리는 게 아니라 머리가 아파요. 두통이 와요. 그럼 결론이 하나거든요. '아 진짜 센 거 하나 있구나 근처에.' 그런데 어디 쪽에 그 존재가 있는지 방향성이 없어요. 안 느껴져요. 이러면 진짜 위험한 거거든요, 제 개인적으로는. 큰일 난 거예요. 네. 제 목적이 사람을 데리러 가는 거지 않습니까? 음. 친구랑 저랑. 근데 갑자기 근처에 뭐가 있는 것 같아 가지고 가만히 서 있으면서 나 안 간다 하면은 이상하잖아요. 갑자기 왜 안 가? 이렇게 되잖아요. 친구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이 참고 따라갑니다. 머리가 너무 아픈데. 따라서 단지 하나로 들어갔는데 어떤 동으로 들어갔는데 그 아파트가 구조를 그냥 설명드리자면 복도식이에요.
한 층에 8가구가 있는 부평식 아파트인데 1층 로비에 있는데 엘리베이터 타려고 대기하고 있는데 머리가 너무 아픈 거예요. 네. 이게 잠깐 느껴지다가 저 같은 경우는 사라지거든요. 비교적 빠르게. 귀에서 두통이 남아 있는 거예요. 처음 느꼈던 것처럼 강하게 때리는 건 아닌데 잔잔하게 남아 있어요, 두통이. 계속 머리가 아파요. 엘리베이터가 이제 1층으로 내려오고 문이 열리는데 제가 뒤로 넘어질 뻔합니다. 뭔가를 보고 놀라가지고 넘어질 뻔하는데 엘리베이터도 요즘에는 크잖아요. 신축 아파트나 그런 데는. 네네. 옛날 아파트니까. 여기는 엘리베이터도 한 성인 4명? 5명? 들어가면은 꽉 차요. 그리고 그 10,000원 표시 이제 뜨면서 울려요, 경고음이. 여기 좁은 엘리베이터인데 구석에 엘리베이터 안에 손잡이라 해야 되나? 그런 거 있잖아요. 손잡이 위에 뭐가 앉아 있는 거예요. 오. 봤더니 꼬마예요. 꼬마인데 머리는 되게 덧스루가고 수치 없고 가는 모발인데 정리가 안 된 음. 그런 모발이고 제가 그 친구를 보고 놀란 게 꼬마애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엘리베이터 안에. 동네 꼬마애가. 근데 처음 목격했을 때부터 생각이 든 게 쟤는 사람이 아니다. 이유가 뭐냐면은 피부가 시퍼래요. 그 아바타라고 영화 있지 않습니까? 예. 거기는 나비족 있잖아요. 그 친구도 피부가 포렇잖아요. 그쵸. 그 친구도 피부가 포런데 연파랑이라 해야 되나 피부색이? 그 나비족보다 살짝 연한 네. 피부색이? 그런 피부색인데 머리는 시꺼멓고 눈이 흰자랑 검은자가 있어야 되는데 검은자밖에 안 보여요. 근데 유성이가 말해줬거든요. 제가 한 번은 유성이한테 야 혹시 너 없을 때 내가 어떤 존재들을 마주치면은 조심해야 될 존재들이 있냐? 물어보니까 심플하게 정리를 딱 해주더라고요. 2가지만 조심해라. 첫 번째는 이웃이 춤추면서 시실 웃는 존재들. 음. 지 혼자 막 춤추고 있어요. 시실 웃으면서. 예. 왜 조심해야 되냐? 기분이 좋아가지고 춤출 수도 있잖아. 그 존재가. 물어보니까 너는 사람이 아무리 기분이 좋아도 길거리 한복판에서 그렇게 춤추면서 노래할 일이 있겠냐? 음. 지가 안 보인다고 생각을 해도 미친 거다. 사람도 미친 사람이 무섭지 않냐? 근데 영감은 어떻게 했냐? 안 보인다. 안 보이는데 미쳤다. 자기가 어떤 행동을 할지 구분이 안 된다. 이런 존재들은 음. 어떤 기회를 가질지 모른다. 감기면은 그렇게 말하니까 이해가 되더라고요. 제정신이 아니니까 그래서 조심해야 되는구나. 그럼 2번째는 뭐냐? 2번째는 눈 있는 자리나 입안이 시커먼 존재들. 이런 존재들을 왜 조심해야 되냐 물어보니까 영가가 판이 강해지면은 이게 다 그런 건 아닌데 대체적으로 그게 드러난대요. 눈이 시커멓거나 입안이 시커멓거나. 음. 그러면서 아우라를 막 풍기는데 자기 눈에는 그게 보인대요, 아우라가. 시커멓게 아우라를 풍기는 게 보이는데 저는 안 보일 거래요. 눈이 자기만큼 그렇게 튀진 않았으니까 저는. 음. 근데 또 외형은 보이지 않냐? 구체적으로 보이지 않냐? 어떤 때는 세부적으로 보이지 않냐? 음. 그렇다. 세밀하게도 보인다, 한 번씩. 내가 말했던 그런 존재가 있으면은 피해라, 무조건. 또 걔네 근처에 갔다가 좋을 거 하나도 없다. 이런 말을 했는데 그 꼬마가 딱 그런 경우죠. 2번째 경우. 눈이 시커매요. 흰자가 안 보여요. 이 적당히 시커먼 게 아니라 먹물색이 아니라 빨리 들어갈 것 같아요. 블랙홀을 보면은 이런 느낌일까? 음. 엘리베이터 타기 싫더라고요. 그 꼬마 보니까. 그래서 이제 머뭇거리고 있는데 친구가 "너 안 타고 뭐 하냐?" 나 좀 담배 좀 밑에서 피고 있을게. 올라갔다 올래?" 이렇게 말을 했죠. 피하려고. 네. 근데 의리 없이 혼자 담배 피냐. 후딱 올라갔다가 그 친구 납치해 가지고 후딱 내려오자 이렇게 하더라고요. 음. 진짜 타기 싫은데. 눈치 드럴 게 없이. 탑니다. 설명할 수도 없으니까. 예. 타 가지고 올라갔는데 최대한 모르는 척했는데 다행히 그 꼬마가 그냥 가만히 앉아 있어요. 가만히 앉아 있길래 '지방령인가?' 처음에는 드는 음. 생각이. '묶여 있나? 지방령일 수도 있겠다. 다행이다.' 이런 생각을 했죠. 음. 10 층으로 올라갔는데 이게 또 문이 열리고 10층 로비로 나가는데 바람이 확 느껴져요. 바람이 확 느껴지는데 네. 이게 다행히 그때는 겨울이었어요. 그래서 인식을 못 했죠. 독도시고 많이 부으니까 복도에는. 음. '날씨 춥네. 옷 좀 따뜻하게 입고 나올 걸.' 이 생각하면서 그 친구를 따라갔는데 로비에서 꺾어 가지고 복도로 들어서려고 하는데 제가 또 넘어질 뻔합니다. 음.
근데 이유가 어떤 존재가 있는 게 아니라 혹시 쌈무이님 절에 그걸 뭐라고 정확히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연등이라 해야 되나? 등 어. 같은 거 있잖아요. 붉은색 네네. 등. 그런 걸 걸어 놓잖아요. 그 부처님 오신 날 쫙 걸어 놓는? 예예예예. 음. 그거를 무슨 등이라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연등 맞을 거예요. 아파트 천장에 연등이 걸려 있는 거예요. 응? 그 절처럼 절 입구처럼 어디 천장이요? 아파트 복도 천장에 오. 걸려 있어요, 연등이. 근데 한두 개가 아니에요. 아파트가 오래됐다 보니까 이게 그 아파트 센서가 고장 나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센서가 안 켜져요. 음. 복도에 들어서도 시꺼먼데 뭔가 붉은 게 걸려 있어 가지고 보니까 연등이더라고요. 네. 근데 연등이 한두 개가 아니에요. 눈대중으로 봤을 때 기억을 해 보자면은 10 개? 10개 더 있었던 것 같기도 하고 오. 복도가 꽤 넓거든요. 좁은 복도가 아니라 네. 꽤 넓어요. 그냥 걸려 있고 사람들이 사는 가구가 있는 문 앞에 조각상이 있는데 달마상이랑 또 호랑이상, 호랑이상이랑 진짜 특이했던 게 탱고 아십니까? 탱구? 예. 탱구면 떠오르는 게 소녀시대 태연 씨 별명인데? 아 그분 별명이 탱구예요? 아 네. 예전에 그건 아니겠죠? 어. 아니죠, 아니죠. 아 네네네네. 텐구, 탱구. 텐구. 예. 텐구가 뭐죠? 일본 요괴입니다. 탱구가. 아. 외형적으로 묘사를 드리자면은 이게 전생에 따라 다른데 공통적인 게 코가 크대요. 레브리콘은 아닌데 코가 크고 비유를 드리자면은 귀멸의 칼날이라고 애니메이션이 있는데 네. 거기 나오는 스승님이 쓰는 가면이 있거든요. 네. 얼굴이 그렇게 생겼어요, 딱. 오. 그리고 까마귀 날개를 달고 있대요. 그래서 탱구래요. 아. 까마귀 요괴입니다. 까마귀 요괴. 쉽게 말씀드리자면. 근데 한국이잖아요. 일반 아파트고 예. 일반 아파트 복도에 탱고 색상이 왜 있나 의문이 들죠. 네. 거기다가 분위기도 안 좋죠. 느낌도 안 좋고 갑자기 싸해져요. 음실기부터. 이거는 뭔가 있다가 감지가 되면은 종소리를 지르고 나한테 접근을 한다. 종소리가 쌓여지거든요. 일단 엉덩이부터 쫙 올라와요. 그 등목하면서 물이 뿌리는 것처럼 얼어붙었죠. 못 들어가고 친구한테 말을 합니다. 빨리 데려와라. 나 게임 빨리 하고 싶으니까. 나 지금 열받으려고 한다. 아 이게 뭐냐. 우리 2시간 전에 모였는데 한 명 때문에 뭐냐 이게. 게임도 못하고. 일부러 막 그렇게 말을 합니다. 화난 것처럼 안에 들어가기 싫어가지고. 친구가 제 눈치를 보더니 미안하다 그러면서 허둥지둥 들어가더라고요. 복도 쪽으로. 이 친구가 배를 누르는데 배를 누르는 가구가 거기 옆집이에요. 그 조각상이 있는 옆집. 오. 누르는데 누가 나오는데 그 친구 뒤에서 뭐가 붙어가지고 나오는데 시꺼매요. 음. 시꺼먼데 전체적으로 시꺼먼 게 아니라 옷이 시꺼매요. 그 존재가 입은 의상 양식이 현대 의상이 아니에요. 음. 한복이라 하죠. 우리 정통 의상. 한복을 입고 있는데 시꺼매요. 거기다가 저고리라고 해야 되나? 이게 길어요. 사극 보면은 선비들이나 양반들이 입고 다니는 긴 한복 있잖아요. 두루마기 같은 거? 예예예. 오. 두루마기를 입고 있고 갓도 쓰고 있는데 시꺼매요, 갓도. 음. 물론 갓이 당연히 뭐 검은색이겠지만은 결정적으로 이 존재가 얼굴이 안 보여요. 윤곽이 안 보여요. 얼굴 윤곽이 안 보이면은 저한테 안 보이는 거면은 세다는 소리거든요. 예. 이 보통 존재는 아니라는 소리예요. 그 존재를 보고 있는데 든 생각이 결론이 그거밖에 안 나더라고요. 저승사자. 아. 전에 차사를 한 번 본 적이 있거든요. 음. 차사들은 혼자 안 다녀요. 3명이서 다녀요. 유성이한테 듣기로도 제가 "내가 이런 존재들을 봤는데 이 저승사자 맞지?" 물어보니까 맞대요. 차사들은 경우에 따라서 다른데 보통 3명이서 다닌대요, 유성이 말로는. 근데 저 존재는 1 명이에요. 1 명이라는 말은 되게 악한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잘못을 많이 저지른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잡으러 다니는 차사는 다 100% 세대요. 죽으면은 악한 사람들이. 그리고 100% 악귀로 바뀐대요. 악귀로 바뀌는데 이런 존재들을 잡으러 다니는 차사는 혼자 다닌대요. 특수부대죠, 특수부대. 특수부대원이죠. 특수부대원이 눈앞에 있네. 일반 저승사자 차사도 아니고. 예. 그래도 뭔가 좀 전에
봤던 거랑 다르게 좀 약한데 이런 느낌이 들었는데 느낌이 차사는 아닌 것 같아요. 외형적으로는 영락없이 차사인데 약해요. 좀 센 영가들 보는 느낌밖에 안 들더라고요. 차사는 목격하면은 이게 진짜 쌀 것 같아요. 음. 오금이 풀려가지고 움직일 수도 없고 서 있는 상태에서 바위 눌린 것처럼 움직일 수가 없어요. 저 존재는 그 정도는 아니더라고요. 한참 예. 약하더라고요. 그럼 이제 뭘까? 뭔데 왜 따라 나오지? 조용히 보고 있는데 막 밝게 인사해요. 자기들끼리 집에서 나온 친구랑 그 친구 데리러 가자 했던 친구랑 막 인사를 해요. 저한테도 인사를 해요. 저는 인사를 할 수가 없죠. 그쵸. 지 뒤에 뭐가 있는데. 조용히 있으니까 '이 친구가 낯을 많이 가리는구나.' 그러면서 허허 웃더라고요. 음. 나는 미치겠는데. 괜히 따라와 가지고. 그 친구랑은 그렇게 처음 만났고 그 친구도 몇 번 등장을 할 겁니다, 에피소드에서. 예. 그리고 말씀드리자면은 그 존재가 뭔지 궁금하실 거 아닙니까? 그쵸. 듣는 분들은? 그거래요. 그 수호령이라고 있잖아요. 소령? 예예예. 그 친구 뒤에 붙어 있던 게 예예. 저승차사가 아니었네요?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 수호령이신데 조상님이래요, 조상님. 음. 수호령에 대한 이야기도 나중에 해 드리겠지만은 몇 번 봤거든요. 조상님이에요, 조상님. 야. 느낌이 목격을 하면은 마주치면 '나한테 해를 가하겠다. 해를 가하지 않겠다.' 느낌이 있거든요. 예. 그런 느낌이 없었어요, 생각해 보니까. 이게 무서웠던 이유가 그 친구만 보고 계시다가 그 친구가 제 앞으로 오니까 저를 뚫어져라 보고 계시더라고요. '뭐 하는 앤가.' 하고 슥 보듯이. 그런 느낌도 있지만은 '나는 네가 나 보이는 거 알아. 아. 너 나 보이잖아.' 이런 느낌. 뭐 그렇게 쳐다보길래 '내가 자기 보는 거 어떻게 알았지? 뭐 이런 적 한 번도 없는데. 이런 거 느끼는 애들이면은 진짜 센 애들인데.' 이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때. 아니 다행히 조상님이에요, 조상님. 야. 수호령. 그런 친구인데 이게 이 친구가 수호령이 있고 이런 거에 대해서 알았어요. 본격적으로 이야기 드리자면은 친구가 영안을 가졌는지 어떻게 알았냐. 막 게임을 하면서 친해졌어요. 어. 자주 교류하면서. 하루는 이 친구랑 저랑 유성이랑 술을 마십니다, 셋이서. 음. 셋이서 술을 마셔요, 어떻게 하다가. 원래는 유성이랑 술을 마시려고 했는데 마침 그 친구랑 같이 있어 가지고 "야 나 친구랑 술 마셔야 되는데 너 가라." 여기도 뭐 하잖아. 술을 마시는데 그때 당시에는 포장마차가 엄청 많았어요, 음. 길거리에. 포장마차가 되게 많았는데 포장마차가 줄비한 거리가 있었거든요. 저희 지역에서는 여기가 꽤 명소였는데 그래서 술을 마십니다. 여름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네. 늦여름이었나? 밤에 선선해지는? 낮이면 더워도? 딱 그럴 시기였는데 꼼장어랑 안주랑 막 시켜 가지고 술을 마셔요. 음. 이야기하면서 셋이 공통점이 있었는데 셋이 좋아하는 게 드라마를 되게 좋아했어요, 셋 다. 어. 근처에 여자분들도 많았고 신기한 게 거의 다 여자분들이었어요. 남자분들 한 테이블이 뭐 10개 정도 있다 치면은 주변에서 여자분들이 신기하게 저희를 막 보시더라고요, 술 드시면서. 음. 왜냐면은 남자애들이 앉아 가지고 드라마 이야기만 무슨 어머님들이 하시는 것처럼 줄창나게 하고 있으니 신기하겠죠. 대화 주제가 다 드라마 이야기인데. 신기하게 보더라고요. 그런데 저희는 알 바 아니죠. 지금 신났는데 음. 수유도 들어갔겠다. 주제도 너무 재밌겠다. 술안주로 신나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갑자기 분위기 싸해져요. 네. 석수는 근처에 뭐가 있으면은 애가 눈빛이 변해요. 공포 영화 같은 거 보면은 곡성이나 무당들이 뭔가를 느끼면은 눈빛이 변하잖아요. 기세가 변한다 해야 되나? 기분이 변한다 해야 되나? 그렇게 바뀌어요, 갑자기. 음. 사람이 확 바뀌어요. 바뀌는데 그때까지도 저는 석수가 보는지 몰랐거든요. 아. 알게 된 지 반년? 반년 정도 됐을 땐데 걔가 보는 사람인지 몰랐는데 눈빛이 확 바뀌니까 유성이가 그 친구를 갑자기 뚫어져라 쳐다봐요. 그러더니 유성이도 미간을 찌푸려요. 근데 그 타이밍에 저도 정수리가 막 땡겨요, 약하게. 근처에 뭐가 있단 말이거든요. 무시하고 뭐가 있는 게 느껴져도 무시하고 계속 술을 마십니다. 티 최대한 안 내려고 하면서. 셋 다 그랬던 것 같아요. 네. 그냥 재밌게 놀려고 만난 건데 저런 거 신경 쓰지 말고 술 마시자. 그런데 위에서 뭐가 뚝뚝 떨어져요, 테이블 위로. 어.
플라스틱 테이블 위로 뭐가 떨어지는데 뭐가 떨어지나 해서 봤더니 붉은 게 떨어져요. 여기서부터 음. 테이블 위로 봤는데 피예요. 뭐. 피인데 느낌이 하늘에서 피가 빗방울도 아니고 떨어질 일이 없지 않습니까? 그쵸. 상식적으로. 그리고 피가 그렇게 툭툭 떨어지는 게 옆 테이블에서 들을 정도로 소리가 컸는데 음. 물이 떨어지면 소리가 꽤 크지 않습니까? 그쵸. 창문이나 그런 데를 두들기면은 빗방울이. 옆 테이블이 여자분들이었는데 반응이 없어요. 그냥 자기도 할 거 하고 있어요. 근데 이 보이네? 피가 떨어지는 게. 그러면은 뭐겠습니까? 저한테만 보인다는 거지. 저랑 유성이한테만 보인다는 거지. 음. 무시를 합니다. 아, 술 마시고 있는데 장난질하네 누가. 타이밍 진짜 똥 같네 이러면서 무시를 해요 그것도. 네. 그런데 저랑 유성이가 계속 무시를 하는 와중에 혁수가 결국에 반응을 보여요. 피가 테이블 위로만 떨어지다가 오뎅 국물이잖아요. 음. 그게 떨어져요. 한 방울이 떨어지니까 석수가 아 이러더라고요. 그러니까 화나는데 소리는 못 지르겠고 음. 사람이 그런 상태가 되면은 안다 이러잖아요. 그것처럼 알아 이래요. 갑자기 깜짝 놀랍니다. 유성이랑 제가 석수한테 물어봐요. 너 뭐 유격훈련 받고 싶냐? 왜 아까거리고 있냐? 근데 다시 가고 싶냐? 그래서 농담을 해요. 음. 석수가 소리를 한번 지르더니 약하게 진정이 됐나? 아 아니래요. 갑자기 속이 얹힌 것 같네. 그래서 뭐 기합 한번 지른 거다. 속이 얹힌 것 같아가지고 놀아요. 근데 그 타이밍에 위로 막 깔깔거리는 소리가 들려요. 음. 허공에서 제 뒤쪽에서 깔깔거리는 소리가 들리는 동시에 욕을 하는 소리가 들려요. 엑스 신들. 음. 그거 듣고 제가 뒤를 보거든요. 뒤를 보는데 가로등이 있어요. 가로등 위쪽을 보는데 뭔 여자가 앉아 있어요. 가로등 꼭대기에. 의상이 검은 장발인데 원피스를 입고 있는데 원피스가 빨간색이에요. 음. 구두도 신고 있는데 옛날 구두 있죠. 그 재선집 아이들이 신고 다니는 구두. 네. 그걸 신고 있는데 그런 의상이면은 나이대가 좀 어리거든요. 제 경험상. 음. 근데 성인이더라고요. 20대 음. 후반? 20대 후반 정도로 보이는 여자가 앉아가지고 막 웃고 있어요. 깔깔거리면서. 피가 어디서 떨어지나 봤더니 그 여자가 팔을 앞으로 내밀면서 검지를 세워가지고 저희를 가리키고 있는데 손끝에서 떨어지고 있더라고요. 아, 쟤였구나. 아, 저거 욕하고 싶은데. 그때 정도 되니까 저도 경험도 많아지고 하니까 어디 세졌나 어쩌는지 모르겠는데 막 그런 전지도 보면은 욕하거나 했거든요, 제가. 심지어 꿈에서도 많이 싸웠어요. 되게 많이 싸웠어요, 꿈에서. 몇 번 싸우고 나니까 안 무섭더라고요. 전 지금도 느껴지면은 안 무섭거든요. 뭐 사람 보는 거랑 똑같으니까. 그분들도 사람이잖아요, 원래는. 네. 감흥이 사라지더라고요. 저 여자한테 욕을 할까 말까 고민하고 있는데. 석수가 일어나지고 막 욕을 해요. 그 여자한테. 그 주변 분위기 난리 나죠? 갑자기 일어나가지고 욕을 하니까 술 먹고 있다가 석수가 욕을 했어요. 여자한테. 유성이랑 저는 걔가 일반 사람인지 알았잖아요. 당연히 여자한테 욕을 하네. 영거한테. 음. 그럼 쟤는 뭐겠습니까? 쟤도 보이네, 보이나 보네. 이거 막 욕을 하다가 아 할아버지 이러니까 제가 서론에 말씀드렸던 그 조상님 아. 수호령 그 할아버지도 등장 몇 번 하시는데 헐크할배라 할게요 제가. 헐크 할배? 덩치가 엄청 커요. 어. 두루마기로 커버가 안 될 만큼 덩치가 엄청 크십니다. 할아버님이. 헐크할배가 뒤에서 나오더니 뭐라 뭐라 하시니까 여자가 놀라가지고 도망을 가요. 꿈에백산하면서. 그쯤 되니까 사람들은 저희 보고 있고 저거 왜 저러나 서가지고 뭐하고 있나 가로등 보면서 쟤는 왜 가로등에 대고 욕하고 있고 분위기 이상해지는 거죠. 유성이가 조용히 계산하더라고요. 일단 다른 데로 가자고. 다른 데로 가서 이야기를 하는데 물어봤어요. 대놓고 야 너 보이냐 물어보니까 배로 묻더라고요. 니네 보이는 거 나 알고 있었어. 어떻게 알았냐 물어보니까 우리 할배가 다 말해주던데 이렇게 오. 말하더라고요. 유성이 보면서 와 넌 근데 되게 세다. 우리 할배도 너 되게 세대. 와 너는 우리 할배랑 어떻게 해도 할배가 장담이 안 된다 그러네. 너 진짜 센가 보다. 이런 말까지 하더라고요. 그런 말 하면서 막 유성이 보면서 막 신기하던 듯이 보고 있길래 넌 뭐냐 뭐 뒤에 소령이 있을 수는 있다. 뭐 안 보이는 사람들도 그런 경우 되게 많으니까 근데 왜 보이냐 물어보니까 이 친구 신간지 외간지 가물가물한데 그쪽에 신줄이 있나 봐요. 실제로 작은 할아버님이 무업을 하시는 분이 있대요. 음.
친척 분들 중에. 그게 자기한테 넘어온 것 같대요. 근데 유성이만큼은 그런 건 아니고 저랑 비슷비슷하대요. 보이는 거는 이 친구가 약간 더 잘 보이는 것 같고 뒤에 조상님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영감은 유성이 말로는 제가 더 세다 하고 느끼는 거는 보이는 거는 저 친구가 더 잘 보이고 유성이가 그렇게 자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니까 물어보더라고요. 보통 수호령들은 가려주려고 하는데 저 어르신은 안 가려주시냐 물어보더라고요. 수호령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조상님들이 붙어 계시면은 가려주신대요. 안 보이게. 수호령이랑 가까이 있으면은 이게 트이니까 아무래도 열리는데 가려주는데 석수는 그게 아니니까 원래는 가려주려고 하셨는데 이게 자기가 태어날 때부터 너무 셌대요. 너무 세가지고 헐크할배가 누르신 건데 그게 지금이래요. 누른 게 그 정도래요. 누르고 있는 거래요. 너무 세니까. 그러면은 너도 유성이처럼 그릇이 있거나 그런 거 아니냐? 물어봤는데 그런 게 아니라 자기는 어떤 쪽이냐면은 기공사라고 말했거든요. 기공사라고 자기는. 무업 쪽 일을 해도 그쪽은 아니고 자기는 뭐 기공사가 될 발자다. 그렇게 말했거든요. 그런데 그 친구 스탯이 그런 거지 결국에는 기공사는 안 됐고요. 당연히 퇴마 능력도 없고요. 그 친구. 당연히 할배가 다 해주니까 그 친구가 뭘 할 필요는 없죠. 되게 부럽더라고요. 그 친구 보니까. 유성이도 너 진짜 운 좋다. 이렇게 말하고. 그 친구 석수에 대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네. 이 친구 지금도 보면은 한 번씩 깜짝깜짝 놀래요. 그 헐크할배 때문에. 아. 계속 붙어 있는 게 아니라 이 양반이 확 나타나시거든요. 그래서 놀라긴 하는데 뭐 저 친구는 저 할배 때문에 든든한 친구죠. 유성이가 없다 하면은 석수로 나중에 등장할 텐데 일단 석수에 대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석수라는 친구분의 그 첫인상에 대해서 들어봤는데 되게 생생하게 잘 들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세 번째 마지막이죠. 오. 제가 할 이야기가 마지막이 아니라 이제 세 편으로 나눠가지고 이야기해드린다 했으니까. 영화를 보는 사람들의 만남에 벌어지는 일. 네. 음. 마지막은 스포를 안 할게요. 오. 길게. 네. 얘는 예명도 안 정할 거예요. 예명도 안 정할 거고 그냥 여자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거. 자, 그러면 그 얘기 또 다음번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요신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영안을 가진 사람들끼리 만나면 벌어지는 일에 대해서 그 세 번째 인물이 등장한다고 하는데 어떤 이야기일까요? 오늘은 제가 예고 드렸던 것처럼 여자분입니다. 일단 이분은. 여자분인데 이 친구는 셉니다. 오늘 등장할. 예. 오. 이 친구는 예명 같은 거, 뭐 가명 같은 거 이야기하면서 그냥 제가 정할게요.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그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람은 저랑 인연이 깊은 분은 아니에요. 근데 인연도 안 깊은데 어차피 나중에 나올 사람도 아닌데 왜 말하냐 하시면은 셌어요 에피소드가. 석수나 유성이나 처음에 만났을 때 얘네가 영환이 있는 거를 안 상황이 3자 입장에서 들어보면은 세진 않잖아요. 무섭다거나. 이 친구는 되게 셌습니다. 지금 말씀드릴 여자분은 네. 이제 이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드릴 건데 저희가 막 PC방에 다니다 했지 않습니까? 네. 계속? 다행히 PC방만 다니진 않았어요. 한 번씩 반원 같은 거 쓰려고 드라이브도 하고 나이트클럽 그런 데도 다니고 나이트클럽 같은 경우는 금요일 같은 거 되면은 대회를 하거든요. 댄스 대회를. 네. 섹시 댄스 대회 이런 거 꼭 보러 가야 되거든요. 무조건 보러 가야 돼요. 그런 거 보려고 다녔는데 보통 테이블을 잡아가지고 술을 마시는데 제가 월급날이었어요 그때가. 알바 월급이 나오는 날이어가지고 룸을 잡습니다. 같이 갔던 친구 하나랑 룸 하나 잡는데도 돈이 꽤 많이 들어갔거든요. 테이블 잡으면은 웨이터 한 분을 지명해가지고 우리 부킹하고 싶다. 부킹하게 해줘라. 팁 꽂아주면서 이래야지 여자분들이 모시고 오는데 룸을 잡으니까 웨이터가 알아서 모셔오더라고요 여자분들을.
되게 신기하더라고요. 모셔와가지고 노래방 기계도 있고 술도 있고 막 노래 부르면서 이야기하는데 여자분이 총 3분이 오셨는데 얘네가 특이한 게 그때 당시에 저희가 23이었거든요. 근데 전역하고 나서니까 음. 20살이래요. 20살인데 신분이 고등학생이래요. 음? 20살인데 왜 고등학생이세요? 물어보니까 복학했대요. 아. 아파서 복학한 게 아니라 노는 애들이었죠. 이게 고등학생인데 아무리 성인이어도 학생인데 이런 데 오는 게 보통 정신머리는 아니잖아요. 까졌구나. 감귤이거나 얘네. 뭐라고요? 감귤이거나 감귤? 예. 그게 이 뭐죠? 심하게 까졌네. 아. 제주감귤이네 이것들. 음. 적당히 얘기하다가 내보내야겠네. 아예 좀 안 입고 왔네. 엮이면은 피곤할 것 같네. 노래만 부르고 저는 가만히 있었는데 갑자기 옆에 뭐가 확 다가와요. 음. 인기척이. 여자분들 중에서 3분이 있다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네. 한 분은 키가 되게 크세요. 모델 느낌으로. 모델 동생이라고 이분은. 한 분은 키가 되게 작아요. 완두콩이라 했거든요. 키 왜 이렇게 작냐고. 난징이 똥자루냐고. 한 분은 되게 아름다우세요. 어떤 느낌이냐면은 일본 연예인들 보면은 헤어스타일이 히메컷이라 하나요? 음. 앞머리 일자고 옆머리도 일자고 흰 장발인데 옷이 이거를 뭐라 하더라? 보디드레스? 드레스를 입고 왔는데 시꺼매요. 치렁치렁하게 레이스 같은 것도 달려있고 저 친구는 되게 애니메이션에 나올 것 같은 의상 입고 왔네. 특이했거든요. 네. 첫인상부터. 제 옆에 갑자기 다가온 게 모델 친구였고요. 그 친구가 오빠 한잔해요 이러더라고. 한잔하자. 어차피 오늘 이렇게 보고 다음부터는 볼 일 없는데 빨리 그냥 마시게 해놓고 집에 보내자. 이 생각으로 술 마셨죠. 술 마시는데 뭐라 막 계속 떠드는데 무시를 했거든요. 대부분 쓸데없는 이야기들이라. 근데 제 좀 흥미가 갈 만한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저 친구 보여요 오빠? 누구요? 저 검은색 드레스 입고 있는 애. 예. 쟤가 오빠한테 관심 있는 것 같은데?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음. 술이 좀 썼는데 갑자기 술 맛이 확 이제 달게 변하는 거죠. 그 말 들으니까. 나한테 관심 있다고? 고등학생이고 뭐고 성인인데 그런 게 이제 아예 안 느껴지는 거죠. 관심 있다니까. 저분이 저한테 관심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아시냐. 원래 저 친구가 놀러로 와도 멍하니 있거나 사람들한테 시선 안 준대요. 음. 아예. 근데 아까부터 계속 저를 보고 있대요. 흘기들기 쳐다보고 있대요. 관심이 있는 것 같대요. 자기가 봤을 때. 그런 친구가 아닌데. 그러면 뭐 내가 어떻게 해야 되냐? 저 친구가 관심 있는 거지. 내가 저 친구한테 관심이 있는 건 아니지 않냐. 말하니까 이 오빠 센 척 하시네. 오빠 내가 방금 친구가 오빠한테 관심 있다고 했을 때 입꼬리 올라가는 거 내가 다 봤어요. 들켰죠. 입꼬리 올라갔거든요. 표정이 숨기질 못했어요. 네. 알았다. 나 어떻게 해야겠냐? 도와줄 거냐? 말하니까 그거는 오빠가 알아서 하셔야죠. 이러고 가더라고요. 뭐하러 말있나? 도와줄 것도 아니면서 쓸데없이. 술맛 달았는데 또 써지네. 술맛 떨어지네. 이 생각하면서 막 마셨죠 술을. 그날 술자리는 그렇게 끝났는데 거기서 이 친구들을 안 보이지 않았거든요. 다시는 안 보이지 않았는데 일주일인가 지났나? PC방에서 또 게임을 하고 있는데 그때 나이트에 같이 갔던 친구 하나가 저한테 시간 있냐 물어봐요. 당연히 시간은 있죠. 게임방에서 게임하고 있는데 시간이 없겠습니까? 시간이야 널렸다. 왜? 그러니까 저번에 만났던 애들 알지 않냐? 나이트에서 봤던 애들 기억난다. 걔네 왜? 오늘 보기로 했다. 너도 가자. 말하는데 그때도 담배 연기 때문에 제가 좀 머리가 많이 아팠거든요. 음. 환기가 안 돼가지고. 그래. 뭐 게임도 오늘 별로 재미없고 바람 쐬러 가는 김에 가자 해서 갑니다. 그 친구랑. 그리고 제 이야기에 자주 등장할 친구인데 이 친구는 메뚜기랄게요. 메뚜기. 저희는 차가 없어도 이 친구는 그때 차가 있었거든요. 오. 이렇게 말하면 안 되지만 저희를 데리고 다니는 드라이버였죠. 메뚜기까지 해가지고 갑니다. 메뚜기가 키가 되게 크거든요. 별명이 메뚜기지 유재석 씨 상은 아니에요. 음. 키도 크고 덩치도 엄청 커요. 그런 친구인데 차는 또 경차예요. 마티즈. 근데 어릴 때인데 뭐 경차든 중형차든 상관없잖아요. 있는 게 중요하죠. 있는 게 중요하죠. 음. 갑니다.
갔는데 어떤 아파트 단지 놀이터로 가더라고요. 걔네가 있어요. 근데 원피스를 다들 입고 있더라고요. 어디 뭐 놀러 갈 것처럼. 저는 이야기하는 걸로 만나 가지고 그렇게 알고 왔는데 준비를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니까 "우리 뭐 이야기하는 거 아니냐. 어디 음. 가냐?" 물어보니까 뭐 가볍게 "바다나 갈까?" 했는데 말을 하더라고요. "바다? 나한테는 그런 얘기 없었잖아. 메뚜기랑 이야기 다 했다. 이미 사전에 끝난 이야기다." 음. 보니까 메뚜기가 막 실실 웃고 있는데 이 친구가 모태솔로예요, 그때 당시까지. 아. 연애를 해본 적이 없어요. 메뚜기가. 예, 메뚜기가. 어. 저한테 이제 가자고 했던 친구가 꼬신 거예요, 메뚜기를. 음. "여자애들 만나러 갈 건데 너도 가자. 소개시켜 줄게. 혹시 아냐. 잘 될 수도 있지." 또 꼬셨던 거예요. 얘가 택시 타고 가면은 돈 나가니까. 메뚜기 차 타고 가려고. 그래서 뭐 다수가 그렇게 바다를 보러 간다 하는데 제가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따라가야지. 저는 차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바다를 갑니다. 바다 갔는데 그때도 늦여름이었어요. 4 월로 넘어가는. 이제 뭐 해수욕장도 시즌 끝났고 안전 요원들도 철수하셨고 해수욕장 가도. 그래도 여름에 편의점에서 팔았던 물품들은 있더라고요, 네. 아직. 애들이 푸죽 같은 거 사 가지고 이제 해변에서 막 터뜨리고 노는 거예요. 그래서 노는데 저는 좀 귀찮더라고요. 그런 활동이 저는 되게 좀 귀찮거든요. 여럿이서 그렇게 하는 활동이. 음. 이제 뭐 해변가 계단 앉아 가지고 무대가 있는데 거기 스탠드에 앉아 가지고 노는 거 보고 있었어요. 보고 있는데 누가 옆에 와 가지고 앉더라고요. 봤더니 그 친구예요. 그 드레스. 관심 있었다던. 예, 저한테 관심 있다고 했던. 어. 근데 오늘은 또 뭐 반바지에 반팔 입고 왔더라고요. 이 친구도 놀기 귀찮은가 보다. 그래서 좀 혼자서 가만히 있기 뭐 하니까 내 옆에 왔나 보다. 신경 안 쓰고 있는데 그 친구가 말을 하는데 "즐거워 보이죠?" 이러더라고요. 음. 예예. "즐거워 보이네요." 말하니까. "왜 즐거울까? 왜 즐겁지? 저게 뭐가 재밌을까?"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느낌이 좀 쎄해지는 거죠. 아니 바닷가 와 가지고 툭툭 터트리면서 노는데 즐겁지 안 즐거워? 얘는 지가 재미없다고 저런 말 하는 거. '아 성격 좀 뒤틀렸나 보네.' 이런 생각만 하고 있었는데 저것보다 재밌는 일들이 얼마든지 많은데 저게 왜 즐겁지? 말하더라고요. 뭐 그럴 음. 수 있죠. 지 딴에는 뭐 다른 재밌는 일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음. 무시했죠. 근데 무시를 할 수가 없게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오빠도 알지 않냐? 저런 거 안 즐거운 거. 다른 즐거운 게 많은 거 알고 있지 않냐?" 뭔 말이냐?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거냐? "말하기 싫구나 오빠." "알았어요." 그러더니 가더라고요. 그때까지 인상이 처음에는 저한테 호감이 있다 하는데 저도 호감이죠 당연히. 음. 근데 그렇게 말하고 가고 나니까 인식이 딱 비호감으로 바뀌더라고요. 긍정적이었는데 부정적으로 변하더라고요. 그렇게 말하고 바닷가에서 그렇게 놀고 그때가 금요일 날 밤이었는데 헤어지기 아쉬우니까 술을 마십니다. 호프집에 들어가 가지고 네. 막 술 마시면서 이런저런 이야기하다가 이 친구들이 그 저한테 호감이 있다는 친구, 그 친구 빼고 예. 여자애들이 다 담배를 폈어요. 저까지 해서 제 친구들도 다 흡연자였거든요. 이야기하다 보면은 담배를 많이 피지 않습니까? 술 마시다 보면은? 네. 근데 거기가 되게 특이했는데 호프집이 실내가 벽면이었어요. 그때 당시에는 그렇게 하면 장사 안 되거든요. 음. 술 마시면서 담배 피우는 사람들 얼마나 많은데. 그 당시엔. 예. 담배를 물려고 하니까 주인 아주머니가 실내 금연이라고 나가서 피라고. 하니까 궁시렁거리면서 나가더라고요, 애들이. 남은 게 저랑 또 그 드레스 걔만 남은 거죠. 드레스랑 저랑. 아 뻘쭘하죠. 이상한 애 같은데 얘가 지그시 거기다가 저를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또. 어. 애들 나가자마자 땅바닥만 보고 있더니 이야기할 때는 잘 끼지도 않고 "왜?" 물어보니까 "오빠 재밌어요?" 또 이래요. 음. 아 그때부터는 천불 나죠. '아 또 이런 이야기하네. 재밌으니까 여기서 술 마시고 이야기하고 그러지.' 그런 식으로 말을 했어요. "재밌으면 집에 갔다 나는. 나 억지로 자리에 있는 사람 아니다." "그렇구나. 근데 더 재밌는 일 많은데." 또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 답답하게. 어. 아 속이 막 욕이 막 나올 것 같으니까 맥주를 한 잔 마신다. 다시 물어봤죠. "뭐가 그렇게 재밌냐? 나한테도 알려줘라. 나 요즘 지루해 죽겠는데 게임도 재미없고
드라이브도 재미없고 만사가 재미가 없다. 뭐가 재밌는지 좀 알려줘라. 그러니까 웃는데 웃음이 그 킥킥거리면서 웃는 거 있잖아요. 조용하게 킥킥거리면서 웃더니 알고 싶어요? 이러고 물어봐요. 다소곳하게. 말해주라 했죠. 재밌는 게 뭐냐고. 본인한테 남자친구가 있는데 남자친구가 되게 재밌대요. 얼굴도 되게 잘생겼고 성격도 되게 좋고 자기를 너무 기분 좋게 해준대요. 남자친구가 있으시구나. 그런데 클럽 같은 데 다니고 지금도 스시 먹으러 오고 그렇게 좋은 남자친구 있는데 마탱이 갖고 나지. 그런 생각이 드니까 듣기 싫더라고요. 아, 속으로 그렇게 생각했다고요? 예예예. 아. 겉으로 하진 않았죠. 음. 예, 무시를 하려고 하는데 지 남자친구 자랑을 계속 하는 거예요. 애들은 또 밖에서 뭐 하나 거의 뭐 10분을 안 들어오는 거예요. 10분이나 그렇게 남자친구 자랑하는 거죠. 제 앞에서. 솔로 염장 지르는 것도 아니고 거기다가 모델 친구가 말했던 저한테 저 친구가 저한테 호감이 있는 것 같다고. 그것도 아닌 것 같고 남자친구 있는데 쟤는 나 연맥인 건가? 그런 생각까지 들더라고요. 남친 자랑을 듣고 있는데 애가 갑자기 조용해져요. 땅바닥만 보고 있어요. 보니까 친구들이 들어오고 있더라고요. 이제 친구들이 들어오고 나서 술을 마시는데 다시 술 맛이 떨어지더라고요. 그 남자친구 있다는 얘기 들으니까. 저를 놀린 것 같은 거예요. 기분이 너무 나쁜 거예요. 또 이제 나 담배 한 대만 피고 올게. 못 참고 화를 낼 수 없으니까. 어떻게 보면은 제가 김치국 마신 걸 수도 있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제가 화내면 쪼잔해 보일까 봐 삭히고 있었어요. 나가서 이제 담배 한 대 피면서 그냥 잊어버리자 이 생각하려고 나갔는데 모델 친구가 따라 나오더라고요. 얘도 뭐 담배 피러 나왔나 하면서 무시하고 있는데 얘가 또 제 신경을 막 건드려요. 오빠 저 친구 어때요? 저 친구 어때요? 이러면서 화가 그때 얼굴이 확 폭발하더라고요. 쏘아 붙였죠. 원래 존댓말 했는데 그때는 반말했거든요. 아니 너는 저 친구 저 드레스 저 친구 남자친구 있다 하는데 남자친구 있는 애를 왜 나한테 소개시켜준다고 막 설레발을 쳤냐. 관심은 뭔 관심이냐. 관심은 지 남친한테 다 있더만. 말하니까 표정이 어리둥절해 하더라고요. 남자친구요? 남자친구? 왜 남자친구 없는데? 아니 뭔 남자친구가 없냐. 니네 담배 피러 나갔을 때 저 친구가 지 남자친구잖아 계속했다. 네가 모르고 있었던 거겠지. 남친 있단다. 그러니까 그렇구나. 미안해 오빠. 나 진짜 몰랐어. 이렇게 말하더라고. 표정에 진정성이 보이더라고요. 사과하는 게. 진짜 몰랐나 봐, 그 친구. 아니 됐다. 뭐 기분 좋게 술이나 마시자. 술 마시고 그날 또 헤어집니다. 헤어지고 며칠이 지나가지고 이제 문자가 오는데 저녁에 시간이네요. 친구가. 내가 누차 말하지만은 시간은 언제나 있다. 놀 게 없을 뿐이지. 그 친구도 보기로 했는데 너도 갈 거냐 그러더라고요. 오늘도 그럼 뭐 술 마시냐 물어보니까 노래방 갈 거래요. 노래방? 오랜만에 노래방? 노래방 가면은 그 드레스가 뭐라 하던가 말던가 걔랑 둘만 있을 상황이 벌어지지 않을 거고 심심한데 나쁘지 않겠다. 노래방을 또 갑니다. 다 모여가지고 노래를 막 부르는데 재밌게 놀았어요. 노래 부르고 이제 그 친구들도 집에 데려다 줘야 되고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쵸. 6명이 그 좁은 경차에 타니까 너무 낑기더라고요. 여자애들하고 막 되게 스킨십이 많아지는데 접촉이 많아지는데 좀 민망하고 그 친구들도 민망하고 저도 민망하고 저만 이제 뒤에 있는 거예요. 메뚜기랑 그 친구는 앞에 있고 메뚜기가 이제 지 엄마 차를 빌려온 거예요. 승용차를 빌려왔는데 좀 낫더라고요. 공간이 좀 남더라고요. 차에 타가지고 이제 출발하려고 하는데 메뚜기가 또 갑자기 얘는 특이한 게 노래방에서 그때 당시에는 담배를 필 수가 있었거든요. 실내에서. 꼭 담배 안 피고 있다가 나오면 펴요. 출발하려고 할 때 꼭 시동 걸어놓고 겨울도 아닌데 지금 이제 담배를 피러 가요. 나 담배 한 대만 피고 온다고. 참 그거 꼴보기 싫었거든요. 또 시작이네. 담배 좀 미리 펴놓지. 이러면서 속으로 궁시렁거리고 있는데 왼쪽에서 여자애들끼리 뭐라 속닥거리고 있더라고요. 속닥거리고 있는데 갑자기 모델 친구가 비명을 깍 질러요. 모델 친구가 깍 지르길래 놀랬죠. 거기다 그 모델 친구가 울림통이 상당히 좋거든요. 목소리도 큰 편이고. 아니
왜 소리를 지르고 그러냐. 깜짝 놀라게. 아, 쌀 뻔했네. 이러니까. 아니, 오빠. 들어보라고. 야, 깜빡 잊고 오빠들한테 말 안 했는데, 이거 말하면은 좀 미친 사람 할까봐 말 안 했는데, 그 드레스 친구? 네. 이 친구 본다. 뭘 보냐? 귀신을 본다. 오. 말하니까 저는, 엥? 이래 되는 거죠. 본다고? 뻥치지 마라. 아, 진짜다. 이 친구 본다. 이 친구랑 나랑 중학교 때부터 친구인데 되게 유명하다, 이 친구. 그리고 이 친구 막 꿈 같은 것도 꾸는데 예지몽 같은 것도 되게 정확하다. 어이, 뻥치지 마라. 뻥치고 있네. 저는 그런 낌새 아예 못 느꼈거든요. 네. 뭐 물론 제가 뭐 느낄 수 없겠지만은 그래도 그럼 뭐 모션이라던가 그런 게 있는데 석수나 이제 유성이처럼 안 믿었죠. 아, 어떻게 하면 믿을래? 지 친구가 보는 거. 내리라 했어요, 제가. 내리라 한 이유가 저희 차가 주차돼 있는 뒤쪽에 연가 한 분이 서 계셨거든요. 네. 근데 되게 모습이 안 좋아요. 머리가 깨지셨는데 막 그렇게 뭐 두개골이 주저앉을 정도로 깨진 건 아니고 피를 막 흘리시는데 머리에서 이분이 멍하게 서 계셨는데 객사하신 것 같았거든요, 느낌이. 객기인 것 같았는데 내리라 했어요. 니네 내려오라고. 그래서 드레스 친구한테 너 근처에 연가 보이는 거 있어 없어? 물어보니까 애가 어이가 없다는 듯이 피 부어요. 제 질문을 듣고. 음. 오빠 장난해요? 그 질문이라 해요?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제 딴에는 얘가 보이지도 않는데 또 센 척하고 있네. 넘기려고. 아니, 보이냐고. 보이는 거 있냐고, 근처에. 뭐 보이냐고. 근데 이런 말 절대 하면 안 되거든요. 절대 이런 말 안 해요. 보이냐, 마냐. 저한테는 거의 금기어예요. 이게 그런 말 하면은 주변에서 제 눈에 안 보이는 뭔가가 다가올 수도 있기 때문에 절대 안 하거든요. 음. 그런 말. 물어봅니다, 그 친구한테. 보이냐고. 아니, 우리 그 도착해가지고 주차할 때부터 차 뒤쪽에 아까부터 사람 하나 서 있었는데 저 오빠도 보이잖아요.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객기가 보였던 거죠, 그 친구가. 아. 영가분이. 오, 갑자기 좀 많이 쌓여지는 거죠. 음식부터 소름이 쫙 도는 거죠. 유성이나 속대 처음 봤을 때처럼 문제는 주변 친구들, 드레스 친구가 그렇게 말하니까 오빠도 보여요? 이래 되는 거죠. 음. 저는 절대 말 안 하거든요. 그런 거. 귀신 얘기도 안 해요. 그런 이야기를 하면 안 끼어들어요. 왜냐면 뭐 내가 보인다, 에피소드 말해줄게. 남들은 뭐 재밌게 들을 수 있는데 속으로 뭐 얼마나 흉을 보겠어요. 뻥쟁이네, 뻥치고 있네, 뭐 이런 들 하겠죠. 말을 안 하는데 저도 보이지 않냐고. 그래 말해버리니까 다른 친구들이 와, 오빠도 보여요? 오빠 근데 왜 말 안 했어요? 대박이다. 그러면은 쟤도 보이고 오빠도 보이고 보이는 사람이 두 명이나 있네? 그냥 말하더니 막 물어보는 거예요. 주변에 또 있냐고, 또 보이냐고, 어디 있냐고. 그 질문해도 제가 무시를 했거든요. 왜 무시했냐면은 차 뒤에 있던 영가분이 다른 곳에 응시하고 계시다가 저희가 그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니까 저희를 보시더라고요. 자기 이야기하고 있는지 알고 와가지고 듣고 있더라고요. 언제 왔는지. 근데 이분은 일반 영가분이다 보니까 평범하시니까 못 느꼈던 거죠. 그 싸움을. 아, 안 보인다, 나는. 아, 그런 거 안 보인다. 에이, 뻥치지 마라. 오빠 옆에 와가지고 듣고 있는 거 다 보이잖아요. 이러니까지 이야기해 보이더라고요. 아, 몰라 하면서 차에 탔죠. 차에 탔는데 문제는 그 객기가 따라서 타버리는 거예요. 차 뒤로. 네. 난리 났죠. 속으로. 아, 미치겠네. 누구한테 감겼나? 누구한테 엮였나? 난가? 했는데 메뚜기랑 와가지고 차가 출발하고 그 친구들을 집에 내려다 주는데 객기가 그 드레스 친구를 따라서 내리더라고요. 오. 다행히 저는 아니에요. 속으로. 그치. 나는 아니지. 나는 저분에 대해서 뭐 어쨌네 저쨌네 한 이야기도 뭐 별거 없고 내용도 때는 뭐 저 사람 보이냐 안 보이냐 기분 나쁘게 삿대질까지 하면서 이렇게 말했는데 또 고생 좀 해봐라. 밥이 좀 늘릴 거다. 고소했죠 속으로. 그래서 그날 또 헤어집니다. 헤어지고 며칠이 지나고 PC방에서 게임을 하고 있는데 여자애들이 게임하러 왔어요 처음으로. 와가지고 니네 뭐하러 왔냐 그러니까 게임하러 왔지 뭐하러 오냐 게임 하더라고요. 근데 세 명이 다 온 게 아니라 안 보여요 드레스가. 또 일 있어서 안 왔나 보다. 조용히 게임하고 있는데 친구가 물어보더라고요. 드레스는 왜 안 왔냐? 오늘은 왜 니네 둘만 왔냐? 드레스가 상태가 안 좋대요. 음. 얘가 한 번씩 이러는 경우가 있는데 잠수를 타는 경우가 있대요. 한 3일씩. 근데 저는 그걸 알거든요. 왜 잠수를 타는지. 뭔가 자기를 귀찮게 하는 영가가 있거나
뭐 영적으로 일이 생기면은 잠에서 탈 수밖에 없거든요. 저도 그런 경우가 있었고, 그 객기 때문에 쟤가 밖에 안 나오고 집에서 처박혀 있구나. 어우 고수다. 그렇게 나대더니 때까지 고소하고 있었는데 얘가 전화를 하면은 이상한 이야기를 한다. 음. 이게 무슨 이야기를 하냐 그러니까 남자친구가 우리 집으로 오고 있다. 남자친구가 우리 집으로 오고 있는데 올 때가 됐는데 왜 안 오지? 올 때가 됐는데 분명 없이 1시간 안에 온다 했는데 안 오네? 이런 이야기를 지금 일주일째 하고 있대요.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 진짜 또라이네. 남자친구가 지 집에 오는 게 뭐 어떻다고 통화로 그런 이야기를 할까? 근데 무섭대요. 모델 음. 친구는 남자친구가 온다 하면서 막 웃는데 웃음소리가 너무 소름 끼치더래요. 오늘 그 친구 집에 찾아가기로 했는데 하면 안 되냐 오빠들. 그 친구도 이 얘기 들어가지고 그 여자가 보이는 거 알고 있거든요. 제가 보이는 거는 최대한 이제 제가 걔네가 말하려고 할 때 뛰어들어가지고 무말을 시켰어요. 말하지 말라는 식으로 막 방해를 했어요. 제가 본다는 건 모르고 그 친구가 본다는 건 아는데 그 친구가 그래 그럼 가보자 한번 모르는 음. 사이도 아니고 걱정이 좀 되네. 지들끼리 가기로 해요. 저는 안 가죠. 뭐로 가겠습니까? 고수인데 고생을 해봐야지 그런 말 안 하고 다니지. 저한테도 안 갈 거니 물어보더라고요. 안 간다니까. 아니 오빠는 가야죠. 당연히 모대 친구가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내가 당연히 왜 가냐? 내가 뭔데? 아니 오빠는 가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내가 왜 가냐? 말을 해도 이 친구가 오빠는 보이잖아. 이런 식으로 말을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너도 어. 보이잖아. 표정으로 말하지 말라 했죠. 이 신호를 보냈죠. 미간 막 찌푸리면서 말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말을 안 하더라고요. 오빠 나 가야 된다. 어쨌든 가야 된다. 이런 식으로 마무리를 하더라고요. 저거 안 간다 하면은 이상한 소리 또 할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따라갑니다. 따라가는데 그 친구 집이 빌라거든요. 네. 드레스 친구 집이 빌라인데 3층이랬나 2층이랬나 기억이 지금 안 나는데 음. 자취를 한대요. 걔네 본가가 시골이래요. 원래 네. 이제 도시에 와가지고 자취를 하는 친구인데 여기다 올라가자. 말을 하더라고요. 건물이 5층짜리인데 엘리베이터는 당연히 없고 계단을 올라가는데 뒤로 부를 뻔했거든요. 맨 뒤에 있다가 음. 여기가 계단에 앉아 있는데 집에서 여자분들 입고 있는 의상 있지 않습니까? 반팔티에 밑에 속옷만 입고 있는 거 가볍게 음. 그러게 앉아 있어가지고 얘가 다리를 쫙 벌리고 있더라고요. 음? 다 보이게. 그거 뭐 놀라가지고 뒤로 부를 뻔했거든요. 제가 그런 걸 되게 싫어해가지고 음. 노출 그런 거를 되게 싫어해가지고 저 게임 캐릭터도 여자 캐릭터 절대 안 키우거든요. 음. 유교적은 아닌데 이상하게 싫더라고요 그런 거 보면. 음. 아이 뭐냐 옷꼬라지가 뭐냐 그게 뭐 하고 있냐 그러니까 얘가 막 싱글벙글 웃고 있어요. 저 걔 우는 거 처음 봤거든요. 그렇게 환하게 웃는 거. 저랑 이야기할 때도 목소리 톤이나 그런 건 되게 격양돼 있고 입꼬리만 이제 웃는다 해야 되나? 눈은 무표정한데 그랬는데 싱글벙글 웃고 있어요. 막 고개 막 까딱까딱 거리면서 뭔가 막 기분 좋은 일이 이제 있는 것처럼. 근데 뭐 알 바 아니죠. 지 음. 기분이 좋든 말든. 음. 의상이 너무 좀 남사스러운데 이러면서 저는 이제 그 여자애 못 보고 다시 내려갔는데 갑자기 위에서부터 억 하는 막 소리가 들려요. 노란 소리가. 뭔가 다다다 계단 내려오는 소리도 들리고. 음. 봤더니 그 드레스가 갑자기 계단에 뛰어 내려오는 거예요. 애들이 이제 밀치고 계단에 있던 애들을 막 뛰어 내려오더니 얘가 나한테 오나? 이러면서 놀라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나 보고 있는데 저도 밀쳐요. 저는 아니에요. 일단 밖으로 뛰어가더니 펄쩍펄쩍 뛰어요. 얘가 심지어 맨발이더라고요. 맨발이가 펄쩍펄쩍 뛰어요. 길 한복판에서. 저거 왜 저러나. 다행히 뭐 주변에 사람이 없긴 했지만은 누가 보면 큰일 나잖아요. 저런 음. 복장하고 맨발에다가 음. 완전 꽃핀이잖아요. 꽃단 여자 음. 하는 짓이. 음. 저 말려라. 저 왜 저러냐. 나 미치겠네. 이러니까 애들이 말려도 소용없어요. 왔다 왔다 이러고 있어요. 음.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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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래요. 뭐가 오냐. 오 우리 자기 온다 이래요. 우리 자기? 이거 봤더니 저 길 끝에서부터 드레스 친구가 보는 시선 끝에서 그쪽이 언덕길인데 누가 올라오는데 남자가 올라와요. 음. 남자가 올라오는데 얼굴이 저는 실물로 본 남자분들 중에서 유성이 정도로 잘생긴 남자분들을 못 봤거든요. 거의. 얼굴이 거의 유성이급으로 잘생겼어요. 너무 잘생겼더라고요.
느낌이 '아 저 사람이구나 남자친구가.' 와 내가 여자였으면은 남자가 저렇게 잘생기면은 나 같아도 퍼뜩퍼뜩 뛰겠다. 빤스만 입고 내려와 가지고.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음. 당연하다. 에이 이 뭐하러 왔나. 애 멀쩡하네. 남자친구 있는 것도 진짜였고 음. 남자친구가 오고 있었네. 애가 남자친구가 온다 했는데 시간 안 돼 가지고 못 와 가지고 우울했던 거네. 아유 객기도 안 보이고 에이 그냥 가야겠다. 아 가자 애들한테. "야 가자. 진짜 남자친구 왔네. 가자, 가자. 자리 피해 주자." 했는데 애들이 안 움직여. 가만히 그냥 멍하게 그쪽을 보고 있어요. 그 남자친구가 오는 쪽을. 음. 아 이 남자친구가 너무 잘생겨 가지고 놀랐나 보네. 그럴 수 있지. 그 기다려 줬죠. 네. 스윙 좀 하라고. 이제 남자친구가 언덕길 올라오고 베스트 친구랑 둘이서 인제 뭐 뭐라 이야기하면서 둘이 꽁냥거리고 있는데 그거를 적당히 봐야지 뭐 한 거의 5 분을 넘게 보고 있는 거야 가만히 서 가지고. "아 뭐 하냐 눈치 없이. 가자. 남 연애하는 거 보고 있냐. 뭐 저런 거 보고 싶으면은 로맨스 영화나 봐라. 꽁냥거리는 거 보고 싶으면은 뭐 하는 짓이냐 이게. 민폐다." 이렇게 말해도 안 들어먹어요 애들이. 가만히 보고 있어요. 가만히 보고 있다가 제가 잠깐 기다려 줬는데 도저히 기다릴 수가 없어 가지고 "아이 안 가고 뭐 하냐." 이랬더니 모델 친구가 "남자친구? 남자친구라고요?" 이러는 거예요 음. 저한테. 남자친구. "야 남자친구 왔잖아." 남자친구? 어디가 남자친구인데요? 저 사람 할아버지잖아. 그 음? 말을 하는 거예요. 할아버지래. 그러니까 드레스 친구랑 꽁냥거리고 있는 게 할아버지래. 뭐야? 제 눈에는 젊은 남잔데. 저 어디가 할아버지냐? 젊은 남자구만. 제가 그렇게 말을 했는데도 모델 친구가 막 가 가지고 말리더라고요 드레스 친구를. "너 뭐 하냐 할아버지랑. 할아버지 뭐예요?" 이랬는데 저는 그때까지 젊은 남자로 보였거든요. 예. 모델 친구가 그 젊은 남자랑 그 드레스 친구를 막 가운데서 맞고 있는 거예요 막. 둘이 막 못 붙게. "아 쟤 왜 저러냐. 쟤 진짜 진상이다. 왜 저러냐." 해서 모델 친구 말리고 있는데 친구가 저를 말리더라고요. "너 뭐냐? 뭐가? 저게 어떻게 남자친구냐 할아버지가." 그 친구도 그러더라고요 할아버지라고. 그때 되니까 좀 뭔가 이상하죠 느낌이. 다른 친구들한테도 물어봤는데 "젊은 남자 아니냐? 어디가?" "저 할아버지잖아." 메뚜기랑 그 완두콩 친구랑 그래요. 저 할아버지라고. 이게 다수가 할아버지라는데 저만 젊은 남자라면은 제가 이상한 거잖아요. 음. 정확히는 그 드레스 친구랑 제가 이상한 거잖아요. 4 명이 할아버지라고 그러는데. 그래서 막 제 뺨을 막 칩니다 제가. 음. 정신 좀 이제 차리려고 뺨을 막 친 다음에 봤더니 진짜 할아버지예요. 뭐야? 제가 봤던 거는 그 남자는 키도 크고 키도 170 후반대 정도로 보이고 되게 잘생긴 남자였는데 키도 뭐 한 160 살짝 넘으실까? 연세는 눈대중으로 봤을 때 70대 정도? 뭐 젊게 잡아도 최소로 잡아도 60대 후반. 그런 분이 있는 거예요. 할아버지가 음. 젊은 남자로 보이는데. 난리가 났죠. "할아버지 뭐예요?" 이러면서 할아버지 보내고 그 친구 또 그 친구 삐져 가지고 내 남자친구한테 왜 그러냐고 집으로 막 울면서 올라가고 분위기 개판나죠. 근데 이게 너무 이상해 가지고 왜 멀쩡한 사람이 나는 젊은 남자로 보이고 할아버지가 이상한 점이 한두 군데가 아니라서 제가 유성이한테 물어봅니다 이거를. 음. 이 사실을 알려주는데 유성이가 여자 한번 보자?"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그래서 드레스 친구랑 "우리 뭐 만나 가지고 뭐 차나 한잔 할까?" 이런 식으로 제가 약속을 잡습니다. 네. 약속을 잡는데 유성이랑 저는 거기 미리 가 있었어요. 일부러 메뚜기랑 같이 있던 친구는 안 불렀고 이 완두콩이랑 모델 친구랑 드레스 친구가 오는데 셋이서 유성이가 미간에 쫙 찌푸리더니 막 혀를 막 끌끌이 하는 거예요. 음. "감겨도 단단히 감겼네. 아이 저거 아닌데. 아." 막 이러면서 막 고개를 막 절레절레 흔드는 거예요. 모델 친구랑 완두콩 친구는 이제 유성이 얼굴을 보자마자 눈 돌아갔고 잘생긴 남자 봤으니까 막 얼굴 막 붉히면서 막 내숭 다 떨고 있고 분위기 또 개판 났죠 또. 근데 드레스 친구가 문제인데 되게 유성이를 경계하는 거예요 이 친구가. 인상을 쓰면서 유성이라고 쏘아보는 거야 이 친구가 대놓고. 경계하는 것처럼. 네. 짐승들 짐승뿐만 아니라 애기들도 경계를 하면은 그 표정이 있잖아요. 되게 위축되고 되게 위축됐는데 기세가 위축됐는데 노려보는 경계하는 이렇게 보더라고요 유성이가. "쟤구나. 뒤에 있는 애. 진짜네. 젊은 남자네. 따라 들어오네." 해 가지고 뒤를 봤더니 젊은 남자가 따라 들어오고 있어요. 근데 저는 알잖아요. 저 젊은 남자 아닌 거. 할아버지인 거. 그래 가지고
다시 이제 초점을 모아가지고 봤더니 할아버지예요. 또 난리 나죠. 모델 친구랑 완독공 친구랑. 할아버지 또 여기 왜 오셨냐고. 이 할아버지 왜 왔냐고. 그러니까 유성이가 말리더라고요. 아, 니네 그러지 말라고. 어르신한테 그러지 말라고. 말리더니 나가서 이야기나 좀 합시다. 이게 말하는데 어르신한테 하는 말투가 아니에요. 우리 또래 사람한테 말하는 듯한? 그 남자한테 말하는 듯한. 나갔는데 뭐라 막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얘기하다가 유성이가 처음에 몇 마디 건네다가 이제 조용히 듣고 있다가 미간을 막 짚으더니 삿대질을 하면서 뭐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할아버지가 도망가는 거예요. 지금 뭔가 할아버지가 왜 도망가는? 보고 있는데 유성이가 이제 카페에 들어가지고 한 행동이 데이트 친구가 갑자기 막 유성이한테 달려들면서 내 남자친구 어디 있어? 내 남자친구 어디 갔어? 네가 우리 남자친구한테 우리 자기 집에 가라 그랬어? 이효시가 말하니까 그 데이트 친구 뺨을 쫙 때리더라고. 쫙 때리는데 그 뺨 때린 손도 묵주 있지 않습니까? 묵주 감긴 손으로 뺨을 쫙 때리더라고. 근데 되게 그 잘 때리면은 소리가 크거든요. 세게 때리진 않았고 잘 때렸는데 소리가 되게 큰. 때리니까 드레스 친구가 피 쓰러져요. 쓰러졌는데 문제가 허옇게 드러났어요. 눈 까디집고 이제 쓰러진 거죠. 얘가 큰일 났다. 기절했나 했는데 10초? 한 20초 정도 지나니까 또 정신을 차려요, 얘가. 금방. 아, 여기 어디냐. 이러는데 말투부터 들려요. 얘가 되게 허옇게요. 그리고 기운도 되게 내성적이지도 않고 뭔가 그 또래 여자 같은 느낌, 평범한 느낌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이 기운 자체가. 아, 이게 왜 있냐. 아, 카페에 내가 왜 있냐. 아우, 뭐야. 저 사람들은 뭔데. 저희를 보더니 뭐냐 물어보더라고요. 그때 당시까지 해가지고 그 친구들 아는 게 한 달이 넘어갔는데 한 달만 본 것도 아니고 저를 몰라요. 유승이는 모를 수 있는데 유승이한테 저 왜 저러냐 물어보니까 아, 너한테만 조용히 말해줄까? 이래 말하니까 아니 얘네도 다 안다. 대놓고 말해라. 저 친구 보이는 것도 다 알고. 그래? 그럼 이야기하기 편하겠네. 저 할배 빙의자다. 할배가 빙의자인데 젊은 남자가 빙의가 걸렸는데 문제는 저 남자가 그거래요. 새끼라고 하나? 유성이는 새끼라고 했거든요. 새끼가 할아버지한테 빙의 걸려가지고 막 이제 그러고 다녔던 거예요. 빙의 돼가지고 다녔는데 그 드레스 친구가 걸린 거죠. 새끼 레더망에. 새끼가 드레스 코드를 꼬신 거죠. 드레스 입은 친구가 남자를 되게 좋아한대요. 남자를 되게 좋아하고 이성들하고 이야기하는 것도 되게 좋아하는 친구래요. 근데 그 친구를 처음 봤을 때 제 인상은 되게 내성적이고 소극적인 느낌이었거든요. 그게 남친이 있으니까 그렇게 했던 거래요. 얘가 남친만 있으면은 근처에 이성이 있으면 소극적으로 변한대요. 안 놀려고 한대요. 남자친구가 있으면은. 새끼가 빙의된 할아버지가 접근을 했고 반긴 거죠. 새끼한테. 그 드레스 친구가. 그래서 연애를 했던 거죠. 할아버지하고. 문제는 이 할아버님이 그 동네에 사는 분도 아니고 드레스 친구랑 알던 할아버지도 아니고 이 할아버님은 사시는 곳은 시외곽이고 할아버님이 형사 입건을 당하십니다. 이유가 뭐냐면은 드레스 친구가 그거를 단편적으로 기억이 있던 거예요. 이 할아버지랑 관계를 가졌던 기억을. 할아버지가 신고를 합니다. 경찰에. 저 할배 뭐냐고. 원래는 그 신고해봤자 할아버지가 근처에 안 나타났으면은 신고를 안 했을 텐데 할아버지가 근처에 나타났대요. 집 주변으로. 근데 유성이가 뭔가 쓰루 있어가지고 드레스 친구는 감겼던 게 이제 풀렸는데 할아버지가 와가지고 자기야 이러면서 막 남자친구 행사하는데 미친 할배죠. 그 친구 눈에는. 근데 그 기억이 있다 했잖아요. 관계를 가졌던 저 할배네. 와, 저 할배가 나한테 뭐 먹이고 억지로 뭐를 했나 보네. 이런 인식이 생긴 거예요. 근데 신고를 합니다.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게 어떻게 보면은 합의하에 그 친구도 연애한다고 생각했으니까 합의하에 관계를 가졌던 거잖아요. 그 할배랑 데이트 친구랑. 경찰한테 진술을 하는데 나는 저 할배 모르는 사람이다. 근데 할배가 나를 어떻게 했다. 할아버지는 뭐 연인 사이라고. 데이트 친구는 모르는 사이인데 할배가 어떻게 했다 하고. 형사분 입장에서는 영감탱이가 미쳤다. 생각이 든 거죠. 연인 같은 소리 하고 있네. 나이 차이가 몇 살인데. 그분이 데이트 친구가 말해줬는데 연세가 80대예요. 80대. 80대 할아버지랑 거리 된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일이죠. 상식적으로. 그걸 듣는데 원래는 이권에 당하셔가지고 실형을 3번 했는데 집행유예로 끝납니다. 처범이기도 하고 이송이가 이제 다행히 그 할아버지를
자기 이제 형님한테 모시고 가가지고 조치를 취했나 봐요. 아. 조치를 취해가지고 할아버지가 제정신을 차리시는데 안타까운 게 할아버지는 이게 너무 열렸대요. 그 새끼랑 엮였던 기간이 너무 길다 보니까 음. 찾기가 힘들대요. 아. 문을. 그래서 장난질 많이 칠 거다 저 할아버님한테. 할아버님은 계속 케어를 해야지. 혼자서 뭐 어떻게 안 된다. 어쩔 수가 없다. 이렇게 됐고 할아버님은 제정신 차리셨고 그래서 친구는 계속 그렇게 생각을 하더라고요. 할아버지가 양맥이어가지고 지 어떻겠다고. 어? 근데 감겼으니까 어쩔 수가 없대요 저것도. 유승희 말로는. 야, 그러면 그 드레스라는 사람은 본인이 귀신을 본다는 것도 자각하고 있고, 네. 하지만 그 사건만큼은 당했다고 생각을 하는 거잖아요. 그쵸 그쵸. 야, 뭐가 진실인지 정말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저도 이게 할아버지 똥대보라고 애초에 이게 귀접이라는 게 들어보니까 마약 같은 거래요 귀접이. 귀접을 겪으면은 중독돼가지고 헤어나올 수가 없대요. 너무 좋으니까. 아. 유승희한테 들어보니까. 귀접을 당했는데 할아버님을 매개체로 음. 직접적으로 당했겠죠. 귀접을. 직접적으로 하니까 뭔가 더 좋았나 봐요. 그래서 모른 척 하다가 음. 아 이제 좀 아닌 것 같으니까 그렇게 했을 수도 있고 근데 멀쩡하게 돌아온 그레스 친구를 제가 이제 봤을 때 연기를 하거나 그럴 상은 아닙니다. 어. 아 연기 같은 거 못할 것 같아요 얘가. 되게 깨발랄하다 해야 되나? 애가? 음. 밝아요 밝아. 참, 특이하죠. 정말 특이한 이야기네요. 예. 영환을 가진 사람이 빙의 씨한테 감겨가지고 그렇게 됐다. 연애를 했다. 와. 새끼랑 그것도. 실제로는 할아버지랑 80대 할아버지랑. 80대 할아버지랑. 응. 오 마이 갓. 그 후로는 자연스럽게 연락을 안 하게 되더라고요. 음. 모델 친구 있다 하지 않았습니까? 네. 모델 친구랑 연락을 안 하게 된 이야기가 제 친구랑 사고를 쳐요. 어? 사고를 쳐가지고 결혼을 합니다 둘이서. 어? 속도 위반해가지고. 아, 그 사고요? 예, 그 사고. 헐. 축복받을 일이죠. 예. 음. 어떻게 보면 사고인데 뭐 생명이 뭐 그렇게 된 거니까. 네. 그 후부터 잠수 타더라고요 둘이서. 좀 창피했나? 연락도 안 되고 그래요? 자연스럽게. 오. 그렇게 서서히 연락이 끊어졌네요. 네네네 자연스럽게. 오늘 제가 준비했던 이야기는 여기까지고요. 그 그레이스 걔는 어떻게 됐냐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걔는 봤습니다.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러. 군인이에요 군인. 여군이에요. 잠깐만요. 제가 지금 성별을 응, 착각을 했네. 응. 아. 여군 여군. 여군이 됐어요? 예, 여군이에요. 와. 지금도 연락하려고 하면 할 수 있거든요. 음. 막 사진 올라온 거 보니까 인권했더라고요. 이야. 그렇게 될지는 몰랐는데. 마지막으로 연락했던 게 "너 요즘에 잘 지내냐? 할아버지랑 연애 안 하지 이제?" 어? 이런 식으로 농담 많이 하거든요. 아. 그 친구가 "개소리 하지 마라." 막 욕을 막 하면서 친해져 가지고 그 사건 야. 덕분에. "뭔 소리냐. 할아버지 같은 소리 하고 있네." 할아버지가 문제가 아니라 그 친구 있는 데가 강원도거든요. 네. "여기 보통이 아니다. 오빠 음. 한번 와 줘라." 장난 아니다. "내가 거길 왜 가냐. 강원도 장난 아닌 거 나도 알고 있는데." 어떤 장난이죠? 귀신? 강원도가 기온이 장난이 아니거든요. 기운이. 예. 산세가 막 험하고 산이 많아서 그런 기운이 전국에서 센 귀신들 가장 센 귀신이 어디에 몰려 있냐? 저는 강원도라 생각하거든요. 어. 근데 강원도에서 복무하고 있으니까 얘네 장난 아니라고. 오빠 와 보라고. 저 갈 일이 없죠. 그냥 수고하라 하죠. 제가 뭐하러 호랑이 굴에 들어가겠습니까? 그래서 놀려먹죠. 통화할 때 야. 수고하라고. 음. 지금은 뭐 물론 안 하지만은 뭐 제가 예고해 뒀던 것처럼 이제 3 편에 걸쳐서 이제 해야 된다는 이야기는 마지막이고 이게. 음. 뭐 다른 친구도 계속 등장하니까 석수나 유선이는 오. 다음 이야기 또 예고를 해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좋습니다. 이거는 카테고리를 저승버스라고 말할게요. 저승버스, 유령 버스 정확히는. 유령버스. 예. 자, 그 이야기 기대되고요. 자, 다음 인터뷰 때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